여러분 지금 라디오 방송 주간 K리그를 청취하고 계십니까? 저는 축구협 회장 정봉기입니다. 나다 이 씹새끼야. 오, 오태식이. 내가 10년 동안 울면서 후회하고 다짐했는데 얘 꼭 그랬어야 되냐? 얘 그러면 안 됐어.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숙이 후련했냐? 씨발 새끼들아. 그렇게 만든 놈 누구냐? 그래, 씹새끼야 내가 그랬다. 꼽냐? 병준이 형 나가. 나가 뒤지기 싫으면. 주간 K리그는 축구 팬들의 완소 어플리케이션 오늘의 K리그, 축구 커뮤니티 축구, 디스코드 종합 스포츠 커뮤니티 페어플레이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주간 K리그 522화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성남팬 김대준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팬 김세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이번 522화 방송은요 전후반으로 나눠서 진행될 것 같아요. 미리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우선은 5월 5일 녹음이 기준으로 5월 4일 지금 월요일 날 녹음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린이날에 정말 중요한 경기들이 있거든요. 그 경기들을 이제 후반전에 다루는 걸로 우리 항상 월요일날 녹음해서 화요일날 올리는데 그 녹음도 이제 계획대로 하고 그리고 후반전도 해야 되고 지금 그래서 이제 지우 씨가 지금 계시지 않는데 지우 씨가 저 동해안 더비 때 아주 그냥 엄청난 충격을 받고 그 다음 날 또 김포에 엄청난 또 패배를 퇴장도 2명이나 당하는 그것 때문에 식음을 전폐하시고 갑자기 행방불명이 되셔가지고 방송에 못 나온 건 아니고 후반전에는 나오실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우 씨의 목소리를 듣고 싶으면 후반전을 들으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참고로 522화 이 전반전 지금 이제 재훈 씨를 하고 있는 이 방송은 이제 리그 2 위주로 좀 할 것 같고 리그 1도 좀 얘기를 하죠. 그래도 리그 1 얘기도 조금 할 건데 전반적인 리그 1 얘기는 후반전에 많이 할 것 같아가지고 후반전이 좀 이번 522화 방송은 후반전이 좀 무게감이 실릴 것 같으니까 후반전까지도 좀 청취자분들이 잘 들어주시길 바라면서 이번에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댓글을 하나씩 한번 보면서 가도록 하죠. 왜냐? 근황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댓글 중에서 우리가 너무 근황이 길다라는 댓글이 하나 있었거든요. 요거 좀 얘기하면서 갈까요? 네네. 제가 읽을게요. 그러면은 노또님이 이제 하신 건데 이게 사실 언제 달렸나 했더니 520이라 본방 때 제가 그때 안 나왔을 때여가지고 재훈 씨랑 지우 씨 두 분이서 했을 때 나왔던 얘기 같아요. 근데 저도 요즘 근황 토크를 좀 하다 보니까 저한테도 해당되는 얘기일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댓글을 쓰셨습니다. 근황 토크는 좀 짧게 해주세요. 연예인이 아닌데 안 궁금해요. 네, 그쵸. 안 궁금한 것 같은데 우리가 괜한 얘기를 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에 약간 호불호가 좀 달렸는데 여기 대댓글도 많이 달렸습니다. 원검님께서 근황 토크를 더 길게 해주세요. 꾸준한 청취자는 알고 싶어요.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시고 전주민님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네요. 개인적으로는 축덕 생활에 관련된 근황이나 이직에 이건 제 얘기한 것 같은데 이직에 관련된 이야기는 앞으로 방송이 어떻게 영향을 주겠구나라는 걸 생각하면서 듣게 되는데 저번에 이어서 락 페스티벌이나 아이돌 콘서트에 다녀온 걸 왜 이야기한 거지? 라는 생각이 들긴 했었네요. 방송이랑 접점이 있는 건가 하고 들어보면 결론은 그냥 콘서트 다녀왔다고 자랑하는 것 같고 그래서 듣다가 그래서 어쩌라는 거지? 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런 근황은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 그 외에 다른 근황은 특별히 불편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최종적으로 또 이제 대준바 의원님도 녹음일 기준으로 녹음일 기준인 당일날 월요일 오전 10시 20분에 남겨주신 댓글이 있습니다. 뭐 아이돌 콘서트 같은 개론 말고 한 발 더 나아가서 거기서 누가 이런 저희 괜찮더라고 추천해 주셨으면 더 좋겠네요. 예, 요즘에는 그룹 명만으로는 진입이 어렵다니까요. 예를 들면 제가 요즘 파는 르세라핌의 카즈 하는 뭐 이게 뭔지 모르겠다. 아무튼 카즈 하는 읽어보고 말씀 한번 나누죠. 카즈 하는 청순한 얼굴이 좋아서 보기 시작했는데 스파게티 직캠에서는 다양한 표정 연기, 스탠딩 넥스트 투유에서는 춤선 그리고 등 근육이 매력적이라 소개합니다. 이런 식으로 뭐 자세하게 얘기를 했네요. 우선은 네. 요거는 뭐 저도 제 얘기를 하겠지만 우선은 이건 재훈 씨랑 좀 관련될 것 같아가지고 재훈 씨한테 좀 말씀을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굳이 이거를 일단은 뭐 그 남겨주신 게 뭐 어느 아이돌 멤버에 대한 그런 특색을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대준바 형님께서. 그런데 예, 뭐 그렇습니다. 뭐 그냥 저도 최대한 뭐 이런 뭐 외적인 얘기에 대해서 좀 그렇게 많이 불편해하신 거라면 앞으로 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근데 노또님 저분이요. 저 팟캐스트에 대해서 제가 많이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저분이 다른 방송들에서도 저렇게 많이 얘기하세요. 왜 저 다른 콘서트를 보러 갔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기억에 남는 게 다른 방송에서 그 웹툰 관련된 방송이 있거든요. 그 방송에서도 뭐 어떤 분이 뭐였더라? 콘서트 다녀온 걸 뭐 이야기하셨나 봐요. 근데 그거를 왜 방송에다가 그런 얘기를 하느냐. 뭐 그렇게 해서 다른 방송에서도 그렇게 해서 반대를 많이 먹으신 분이거든요. 다만 지금 찬성이 2고 반대가 1이거든요. 현재 지금 녹음 시간 기준으로. 찬성이 더 많은 거 보니까 근황 토크는 짧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지금 이거 근황 하는 김에 같이 얘기하자면 이 방송에 영향을 주는 거니까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제가 지금 이제 사실은 대면 녹음을 못한 이유가 제가 오늘 짐을 다 뺐습니다. 제가 이제 새로 이직을 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방송을 지금 어떻게 할지 좀 고민 중이긴 해요. 지금 성균관대 쪽으로 제가 이제 취직을 하게 됐는데 성균관대에서 이제 대면 녹음을 할까 지금 생각 중이긴 한데 왜냐면 이게 대면 녹음이냐 비대면 녹음이냐 요게 따라서 음질 차이가 워낙 심해가지고 청취자분들을 생각해서는 대면 녹음이 좋기는 한데 각자 이 위치가 좀 서울도 넓다 보니까 이 위치를 이제 하는 게 괜찮을지 나 요것도 좀 걱정이더라고요. 아무튼 요거는 저희가 차차 한번 고민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튼 제가 오늘 대본도 없이 지금 방송하는 거거든요. 오늘 대본도 못 짠 게 제가 짐 방금 해가지고 지금 팔 아파 죽겠습니다. 지금 낑낑대면서 짐을 옮겨가지고 짐을 다 뺐거든요. 그리고 끝나고 집에 오자마자 바로 이게 방송 이제 녹음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그런 부분을 미리 이제 청취자분들이 감안해 주셔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번 방송을 제가 재훈 씨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부럽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콘서트 다녔다고 자랑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좀 부럽더라고요. 저는 콘서트를 다닐 만한 그런 여건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회사를 옮기긴 했지만 기존의 회사가 항상 매일 밤 10시에 퇴근이고 밤 11시에 또 이제 줌으로 이제 석사생들 논문 지도를 해줘야 돼가지고 제가 다 끝나면 밤 12시 넘어서 일이 다 끝나거든요. 막 이래가지고 저는 콘서트 이런 거는 언강생심이고 그나마 축구 가끔씩 옛날에만큼 많이 못 보지만 그래도 축구 직관이 그나마 유일한 낙인 것 같은데 그것도 요즘 위기입니다. 많이 못 보고 다녀가지고 그런 점에서 재훈 씨가 되게 부럽더라고요. 진짜. 근데 일단은 저도 첨언을 하자면은 이거는 이거는 절대로 자랑하려는 목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저도 축구 직관하면서 그 생활하면서 늘 축구 직관에만 좀 힘쓰는 것보다 좀 다른 뭐 이제 콘서트나 이런 갈 수 있는 곳에 한번 가보자라고 좀 얘기를 하려고 했었던 건데 그게 조금 약간 좀 자랑처럼 그렇게 들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저는 자랑으로 저도 느껴졌거든요. 예, 그냥 자랑으로 생각하시고 야 니들은 안 가봤지? 나는 이렇게 콘서트 다니는 사람이라고 나 부러워해. 부러워? 노또님 부러워요? 부러우면 니도 응? 콘서트 다녀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예 그렇게 말씀하시고 넘어가는 걸로 하죠. 자 그리고 제가 말씀을 못 드렸던 게 저번에 제가 요즘 정신이 없어서 방송에 누가 잠깐만요 뭐랬지 이제 후원해 주신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이게 깜빡했어. 깜빡하고 말씀을 못 드린 분도 한 분 계시고 잠깐만 찾는 동안 그 김에 찾는 동안 잠깐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저번에 근데 방송 때 댓글을 경기의 리뷰에 관련된 댓글들은 저희가 리뷰하면서 소화를 하는데 저번에는 왜 지우 씨랑 할 때 소화 안 하셨어요? 그거는 저 궁금해가지고. 같이 이제 좀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댓글 읽을 타이밍을 좀 놓쳐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러면서 좀 저도 원래는 이거를 같이 갖고 왔었어야 했는데 댓글을 모르고 스킵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이것도 너무 제가 하면서도 좀 놓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그렇군요. 뭐 일부러 네, 빼신 건데 궁금해가지고. 제가 댓글을 막 안 읽겠다 이렇게 한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건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 나중에 제가 댓글 타임을 따로 제가 녹음을 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이렇게 댓글 단 분들, 청취자분들이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신 댓글들이 상당히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댓글들은 제가 어지간해서는 계속 시간이 되는 한 소화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댓글도 남겨주시고, 아까 노또님 뭐 제가 장난으로 좀 짓궂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댓글 달아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관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냥 감사하다고 생각하고요. 뭐 이렇게 뭐 눈치 보지 마시고 뭐 가족이 비방을 하거나 뭐 그런 것만 아니라면은 한번 솔직한 피드백을 남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이것도 좀 말씀을 한번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 사이 찾았네요. 이게 4월 19일 날 축구 ADG 뭐 J인가 뭐 그 1, 2, 3, 4. 그러니까 이거 엣지라고 읽어야 되나?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축구 엣지 1, 2, 3, 4로 읽혀지기도 하고 그 ADGJ 1, 2, 3, 4님이 100원을 100캐시를 후원해 주셨어요.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이렇게 후원까지 해주셨는데 제가 그냥 넘어간 것 같아가지고 요것도 지금 너무 늦었지만 늦게나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여전히 여자나님과 남자나님 후원해주고 계세요. 정말 경기 후원해주고 계시니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또 댓글 중에서 또 언급하고 싶은 댓글 혹시 있으실까요? 그러면 쿠사마님 댓글 하나 좀 그래도 이거는 좀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서 네. 설명을 해볼게요. 네, 쿠사마님이 남겨주신 건데 아마 저번 방송에 대해서 좀 잘 들었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 마사 선수의 아마 부상에 대해서 부상당하고 이후에 또 그런 인터뷰 이런 인스타 피드까지도 남긴 것에 대해서 좀 남기셨는데, 비록 탑팀 선수지만 넓은 포용력 증명스럽네요. 빠른 쾌유를 빕니다. 그리고 또 대준 형님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많이 바쁘신가 보네요. 건강 잘 챙기시길 하면서도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K3 K4 챔피언십이라는 대회가 올해 신설이 되었는데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시흥시민 축구단과 안양 선수인 박준현 선수가 뛰고 있어 진천 HR이 어린이날 붙게 됐네요라고 하면서 안양도 진천도 어린이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댓글을 남겨주셨고요. 사진 첨부를 또 같이 해주셨는데 이번에 또 FC 안양이 또 이제 이게 아마 티니핑? 아마 그 유니폼을 특별하게 좀 나온 건데 이게 소화할 자신이 없어가지고 신청조차 포기했었고 그러면서도 이제 안양 팬들의 구매력에 프리오더 100명이 이 금방 나가면서 또 추가 오더 50자까지 나오면서 진짜 이렇게 감탄을 남긴 댓글로 소화해 주셨고, 감탄이 아니라 이거는 되게 화나신 것 같은데 장난하나? 막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니까 감탄이 아니라 왜 이거밖에 안 만들었느냐라고 지금 약간 맞다. 좀 이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아니 지금 안양 팬들의 구매력이 얼마나 대단한데 이거를 프리오가 100장하고 추가 50장으로 이게 되겠느냐. 지금 관중도 거의 뭐 10,000명씩 오고 막 이러고 있는데 지금 이거 추가 오더까지 해서 150장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 뭐 쿠사마님 입장에서는 좀 짜증날만 할 것 같긴 한데 제가 봐도. 예. 뭐 네. 그리고 또 대준빵 호연님이 또 대댓글에서도 또 추가로 언급해 주신 게 안 팔릴 줄 알고 그만큼 준비했는데 팬심은 그것을 뛰어넘는군요라고 하면서 또 아까 대준 형님 말씀하셨던 것도 그것에 첨부해서 좀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봐도 근데 안 팔릴 줄 알았다고 하기에는 너무 적은데. 달랐어요. 예. 저도 이 색상 봤을 때는 이게 아마 여성분들한테는 좀 구매력이 좀 땡길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고 색상인 것 같아가지고 괜찮은 것 같은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안양 남성 팬들이 입기에도 굉장히 괜찮고, 또 지금 첨부한 사진에서는 또 이창용 선수랑 이 토마스 선수랑 그 토마스의 이제 딸인 또 이제 딸과 같이 또 찍은 이런 사진도 첨부해 주셔가지고 되게 이쁘게 잘 나와가지고 이거는 왜 150장밖에 이 오더를 한 것이 좀 의아할 정도로 이런 거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조사를 좀 너무 못한 것 같고, 근데 이게 디자인하거나 이런 것도 꽤 돈이 들 텐데 너무 좀 보수적으로 접근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아쉽기는 하더라고요. 예, 좀 이렇게 이쁘면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살 것 같긴 하거든요. 예. 그리고 다른 얘기지만 또 FC 안양 관련해서 또 그래도 얘기하다 보니까 원래 이 안양이 또 최근에도 또 이 선글라스에 대한 그런 또 상품도 나오다 보니까 그 상품도 사실 500세트 정도만
공개를 해놓고 그것을 또 이제 프리오더를 해서 이제 또 이것을 구매하기 위한 또 이제 오픈런까지도 일어났었던 썰이 있었다 보니까 이게 순식간으로 금방 나오고 그 이후에 또 추가 발표는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 선글라스에 대한 인기도 굉장했다는 것을 좀 추가로 언급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저는 요 생각이 좀 들고, 제가 좀 약간 요즘 문득 생각하는 게, 제가 AS 모나코라는 팀을 다 아실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이제 옛날에 유럽으로 여행 갔었을 때, 모나코 공화국을 이제 여행한 적 있었거든요. 되게 작은 나라예요. 35,000명밖에 안 되는 조그만 나라. 근데 그 나라의 경기장이, 한 종합운동장이거든요. AS 모나코 홈구장이. 한 18,000명 약간 넘게 들어가는데 18,000명 정도 들어가는 경기장인데, 이게 나라가 작다 보니까 실력에 비해서 관중이 많이 안 들어와요. 한 K리그 정도 수준? 그리고 K리그에 참 친근한 트랙이 있는 경기장이라는 점에서, 근데 아무리 이제 관중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와도 일단 오는 분들은 세비팬의 약간 그 비중이 좀 많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다. 저 AS 모나코를 약간 친근하게 봤던 이유가, 이게 경기장 분위기가 K리그 느낌 많이 나. 박주영 선수가 뛰기도 했었고, 음바페 같은 대단한 선수 뛰었지만 박주영이 떴었던 것도 있고, 막 이런저런 것 때문에 근데 K리그 경기를 가끔씩 보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하거든요. 예, 아무튼 그런 게 있었고, 뭐 쿠사마님이 이제 그 조현택 선수와 마사에 관련된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지난 방송에 나오질 못해가지고 얘기를 하지 못했었는데, 전 조현택 선수가 진짜 동업자 정신을 망각한 진짜 심각한 파울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좀 어이가 없었고, 저도 욕을 한 바가지 하고 했을 거예요, 아마 참여했다면은. 근데 그때 아마 저랑 지훈님이 좀 우리 둘이 아마 진행했었어가지고 그 관련해가지고도 또 지훈님도 조현택 선수가 너무 사실 그렇게 쉴드 치지 못할 정도의 그런 큰 반칙을 했었다 보니까, 사실 마사 선수에 대해서는 또 아무래도 대전 팬들뿐만 아닌 이제 타 K리그 팬들도 이제 그 마사 선수에 대한 리스펙을 보여주는 것을 확실히 볼 수 있었고, 그러면서 또 마사 선수가 또 그 조현택 상대 선수에 대한 그런 많은 비판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인스타 피드를 남긴 것을 보면은 인성과 또 실력을 동시에 갖추면서도 아마 대한민국 K리그를 사랑하는 팬들은 마사 선수가 일본 선수이자 일본인인 것을 떠나서 굉장히 응원을 하게 되는 선수이지 않을까라고 아마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우선은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중간에 끊어져서 다시 얘기하자면, 죄송합니다. 예. 우선 조현택 선수에 대해서 제 욕을 한 바가지 하고 싶었는데, 근데 지우 씨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방송 편집하고 다시 들어보니까, 근데 너무 도가 지나친 욕을 많이 먹고 있어가지고, 좀 적당한 정도의, 왜냐면 지금 너무 마녀 사냥에 비슷하게 지금 욕을 먹고 있어가지고, 좀 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해줬으면 어떠냐. 왜냐면은 뭐 지우 씨 입장에서는 쉴드 치려는 거라기보다는 이게 지금 너무 과한 것 같아가지고 이게 조금 걱정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물론 저도 조현택 선수 욕하고 싶었는데, 근데 지금 돌아가는 상을 딱 보니까 뭐 내가 굳이 욕을 안 해도 그 이상으로 욕을 이미 하고 계셔가지고, 뭐 나도 뭐 보탤 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러면서 아까 뭐 재훈 씨가 말씀하셨듯이 마사 선수가 정말 대인배고, 정말 이렇게 멋진 선수가 있었을까. 그래서 뭐 일본에 대해서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막 마사 선수에 대해서 막 뭐 그냥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 주변에는. 그러니까 일본 선수는 막 K리그에서 안 뛰었으면 좋겠다, 좀 너무 애국을 빙자한, 너무 좀 세국 정책을 하는 뭐 그런 친구들이 막 그런 걸 하거든요. 근데 이 선수들의 좀 진가를 조금 이런 걸로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일본 선수라는 거, 일본에 대해서 막 되게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런 마사 선수의 행보가 좀 그래도 좋게, 좀 긍정적으로 다가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전에 다카기 선수라고, 제가 일본 선수지만 되게 좋아했던 선수가 있었는데, 이게 마사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지지를 받고, 오히려 한국 선수인 조현택 선수가 개욕을 먹고 있고, 일본 선수인 마사 선수가 이렇게 많이 칭찬을 받는 거 보면은, 역시 이게 국적을 불문하고 인성이라던가 행동이 정말 중요하다, 언행이 정말 중요하다, 요걸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사건이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쿠사마님도 이렇게 요기에 관련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지난 방송을 못 나왔던 것도 있고, 그래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남겨보았습니다. 그럼 요 정도로 하고, 더 혹시 뭐 댓글 중에 더 언급하고 싶은 말씀은 따로 없으시죠?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외의 댓글들은요, 제가 따로 댓글 타임을 하기도 하겠지만, 오늘 이제 경기 리뷰들을 좀 할 테니까 그 리뷰들을 한번 들어보면서, 거기에서 이제 리뷰를 드리면서 같이 소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리뷰로 넘어갈 건데, 사실은 저 경기는 제가 어지간해서는 다
실시간으로 보기도 했지만 하이라이트를 다 보긴 했거든요. 근데 뭐 대본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우선은 아래층 사람들은 뭐 대본이 재훈 씨가 잘 준비하셨을 것 같긴 예, 한데. 아르세널은 제가 다 준비했고 그 용인 성남전만 좀 그래도 네. 형님 보셨을 테니까 그것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5월 2일 토요일에 리그원이 일제히 펼쳐졌고, 왜 그런지 아시겠지만 어린이날 경기 때문에 토요일 날 미리 다 했고 5월 3일은 리그2 위주로 했었습니다. 그래도 뭐 리그1 얘기는 후반전에 좀 비중 있게 다루겠지만 짤막하게나마 좀 5월 2일 경기들을 좀 한번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언급하는 순서는요. 저희 방송과 함께하는 오늘의 K리그, 그 오늘의 축구에서 나온 오늘의 K리그 어플 순서대로 할 테니까 시각적으로 한번 이 경기 결과라던가 이런 거 보시면서 한번 듣고 싶은 분들은 어플에 들어가면서 한번 결과표를 띄워놓고 저희 방송을 한번 들어주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도 남겨보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5월 2일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 결과들을 얘기하면서 한 가지씩만 얘기해보죠. 근데 네. 이번에 너무 이런 경우가 난 처음인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게 홈팀이요 다 졌어요. 그러니까 저도 우선은 처음 봐요, 진짜. 예, 그러니까 6경기 리그원 6경기가 한 경기도 무승부가 안 났어. 다 승패 갈랐어.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다 원정팀 승리야. 이 원정 아이파크의 기운이 리그원에 당도한 것인지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좀 신기하더라고요. 우선 하나씩 보도록 하죠. 우선은 제가 나중에 알고 깜짝 놀랐는데 5월 2일 2시에 서울과 김천의 경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 나중에 알았는데 재훈 씨가 이거 현장에 계셨더라고요. 네. 이거 우선은 뭐 결과는 이미 다 알고 계실 건데 그 경기장 분위기는 어땠는지 그것만 조금 저 궁금한데 말씀 한번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예. 일단은 뭐 스코어는 2대3으로 서울이 홈에서 패했고 또 이제 김천은 오히려 승리하면서 지난 부천전 이후로 이제 2연승을 거두게 된 김천이었는데 사실 경기 분위기는 그래도 서울 홈팬들이 좀 많이 방문하면서 그래도 한 22,000명 정도 되는 그래도 관중을 동원해서 이날 경기 치렀는데 사실 서로 현재골은 김천이 먼저 나오면서 이후에 서울이 좀 동점골과 역전골이 나오면서 이렇게 좀 이제 승리를 굳혀가는 서울이 거라도 예상했었지만 하지만 또 김천이 곧바로 동점골을 만들고 또 심지어는 또 다시 역전하면서 이런 반복적인 모습들을 보이면서 사실 서울 입장에서는 굉장히 허를 찌르는 듯한 느낌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사실 현장 분위기도 말 그대로 갑분싸였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래도 서울 팬들에게 좀 놀란 거는 그래도 순식간에 역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응원을 독려하면서 굉장히 좀 서울 선수들에게 좀 힘을 주는 그런 응원을 굉장히 열정적으로 해놓은 모습이 또 인상적이었고 하지만 경기 끝나는 데 있어서는 또 이제 아쉬운 탄식들이 나오면서 좀 많이 아쉬워하는 팬들이 좀 많이 보였었던 건 사실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서울 선수들이 이제 경기장 돌면서 이제 팬들에게 좀 인사했을 때도 크게 박수를 쳐주면서 그래도 위로를 해주는 팬들의 모습이 많이 보였었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우선은 생각보다 저는 충격패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왜냐면 제가 사실 동시간에 열렸던 동해안 더비랑 왔다 갔다 하면서 봤거든요. 이제 저는 뭐 직관은 아니고 이제 쿠팡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봤었는데, 야잔 선수가 맨 처음에 선취골 넣었고, 선취골은 아니구나. 고재현 선수가 넣고, 야잔 선수가 따라가는 골을 넣은 다음에 바베츠 선수가 냅다 후려찬 볼이 이제 약간 중거리 슛이었죠. 낮게 깔아서 찬 거. 그래서 이제 2대1로 거기까지 보고 제가 채널 약간 돌렸거든요. 서울 역시 잘하네. 김기동 감독이 역시 기동종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요즘 잘하고 있구나 하면서 이제 그럼 여기는 서울이 또 가져갈 확률이 좀 높겠는 거를 생각하고 채널 돌렸다가 나중에 결과를 하게 됐더니 그 사이에 뒤집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몰랐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야잔 선수가 이날 엄청 뻥뻥 뚫려가지고 이날 어떻게 보면 패배의 원흉이었던 게 야잔이었다. 야잔 선수가 이날 또 공교롭게 수비수지만 골도 넣어서 공격적인 측면은 좋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문제가 너무 앞으로 나와가지고 라인을 올리듯이 야잔 선수가 너무 이날 공격적으로 나가는 바람에 뒤가 너무 비었고 게다가 야잔 선수가 중간중간에 결정적인 실책들을 해가지고 헛발질을 하거나 막 이런 식이 있어가지고 동점골과 그러니까 2대2 동점골과 3대2 역전골까지 다 야잔 선수의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점에서 부정적인 기여를 해버린 바람에 역전패를 했다라는 얘기들이 좀 많더라고요. 나중에 저도 하이라이트 보니까 두 번째 골은 특히 헛발질한 게 커버하려면 제대로 커버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역전패를 당했는데 야잔 선수가 그동안 되게 잘했는데 이날 왜 이렇게 또 부진했는지 그러니까 한번 골을 넣으니까 뭔가 공격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저랬던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야잔 선수가 그동안 잘했던 게 있으니까 욕은 많이 안 했겠죠, 아마. 서울 팬들은. 김기동 감독도 그동안 잘했던 것도 있는 것 같고. 네, 이랬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여기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없으면 좀 다음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 바로 다음 넘어가도 됩니다. 네, 그 울산과 포항 경기가 있었고 아마 서울 김천 경기 끝나고 이제 재훈 씨는 바로 인천 강원으로 넘어가셨을 거고. 아니요. 저는 인천 강원은 이번에 스킵했고 그 안양 부천을 갔습니다. 그래요? 네. 나 인천 경기 보러 가신 줄 알았지. 그래요? 잘못 알고 있었구나. 아무튼 죄송합니다. 나 그런 줄 알고. 아무튼 그 동시간에 있었던 울산과 포항의 동해안 더비가 있었는데 정말 이 울산 팬 입장에서는 정말... 이거는 아무래도 지훈님 진짜 제가 내일 모레 아마 지훈님과 같이 아마 녹음을 할 건데 그때 한번 제대로 한번 얘기를 들어보던가 할 것 같은데 근데 좀 저도 경기를 나중에 봤는데 이 울산이 후반 추가 시간에 좀 실점한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많이 컸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포항은 그래도 막판에도 그렇게 한 번의 찬스에서 이렇게 좀 득점하면서 굉장히 그래도 더비 경기에서 승리했다는 것이 되게 고무적일 것 같습니다. 이게 저도 이 경기를 봤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지우 씨에 대한 좀 오랜 친분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세대 따 나라보자님도 그렇고 나중에는 이제 뭐 준영 형님 같이 포항 팬도 계시긴 하지만 아무래도 좀 울산을 약간 응원하면서 봤어요. 사실 뭐 포항 팬들에게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근데 울산이 계속 그 공격을 놓치고 막 이런 상황에서 와 막판에 추가 시간에 조상혁 선수한테 골을 얻어쳐먹고 와 이거 그러니까 내가 울산 팬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울산을 응원하긴 했지만 울산 팬은 아니잖아요. 나도 이렇게 멘붕인데 야 저기 또 현장에 그 울산 문수의 현장에 있는 울산 팬들과 지우 씨의 멘붕이 얼마나 멘탈 붕괴가 됐을까. 그리고 그러니까 이날 경기 중에서 가장 극적인 승부기도 했지만 진 팀이 가장 정신적하게 크고 이긴 팀은 최고의 행복감과 도파민이 막 터지는 그런 경기가 딱 이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포항은 정말 역시 박태하 감독은 이름값을 하는 것 같습니다. 태하 감독, 태하 드라마. 요걸 제대로 보여줬고. 근데 저는 울산이 이게 공격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좀 마지막 집중력에 야구 선수가 골대 맞춘 것도 있었거든요. 뭐 그런 것도 아쉬운데 근데 미드필더나 수비에서 선수들이 뭐가 간절하지 않다는 느낌이 저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우 씨도 경기 끝나고 이거 이번에도 이 팬들만 간절한 것 같다라는 뭐 그런 감상평을 남겼는데 사실 저도 경기 보면서 막판에 힘들어서 그랬을 수는 있으나 근데 보통 공격을 하는 입장이 더 체력적으로는 그러니까 수비하는 입장이 더 체력적으로 더 빨리 소모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면 내가 보기엔 간절함의 차이가 아니었나? 뭐 요 생각도 좀 들었었고 또 하나는 사실 이 경기 볼 때 보통이면 이제 중립적인 거라서 이제 왜냐 울산 팬과 포항 팬들 사이에서는 으르렁거리지만 제 3자는 재밌게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 경기에서 대부분 포항을 많이 응원했었다고 합니다. 왜냐면 조현탁 선수가 사실 저는 징계를 받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업자 정신 위배된 플레이를 했으니까. 근데 이거 징계 없이 그냥 넘어갔더라고요. 저는 그것 때문에 또 깜짝 놀랐고 그랬는데 이날 선발로 나왔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울산 편을 들기가 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포항 팬들은 당연히 포항을 응원했겠지만 그러니까 제 3자 팬들은 포항을 응원하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조현탁 선수 때문에 울산의 이미지도 너무 안 좋아졌고 안 그래도 이런 무리를 일으켰던 선수를 선발로 내보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근데 여기에서는 한 가지 지우 씨였다면은 요 얘기도 했었을 것 같아요. 조현택 선수가 물론 진짜 무리를 일으키고 그렇지만 이게 워낙 중요한 경기잖아요. 동해안 더비. 근데 감독이라면 아무리 그래도 조현택 선수가 어느 정도 좀 거친 경기, 위험한 경기 플레이를 한다 하더라도 파이팅이 넘치는 부분도 있고 그런 점에서는 안 내보낼 수는 없지 않았을까 이 생각도 좀 들긴 해서 김현석 감독의 마음도 좀 이해는 하거든요. 아무튼 근데 결국은 조현태 선수를 내보냈음에도 이렇게 홈에서 패배했으니 어떻게 보면 명분도 잃고 패배까지 해가지고 여러모로 울산에게는 잃은 게 많았던 경기였다. 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서 알게 된 건데 울산과 포항이 0대0 무승부가요. 거의 10년 가까이 됐더라고요. 한 9년 정도 됐대요. 그러니까 0대0 무승부가 거의 10년 가까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 경기도 0대0 무승부로 끝나진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진짜 그게 이렇게 끝나버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정말 아무튼 포항 팬들에게는 정말
축하를 드려야겠다. 포항 팬들 정말 기뻐하셨을 것 같고 준영 형님의 그 기뻐했을 모습이 상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포항 팬들께 축하를 드리고요. 예. 준영님이 좀 안 계신 게 좀 아쉽지만 그래도 준영님이 그래도 만약에 립을 하셨다면 되게 그래도 기쁘게 좀 립을 해주시라는 예상을 한번 해보겠고 또 이제 경기 끝나고 나서는 또 이제 포항 원정 팬들의 그래도 울산 비크라운 그래도 원정임에도 되게 많이 포항 팬들이 좀 원정 동행해 주셔가지고 포항 선수들이 거기에 힘이 크게 났다고 저희 그게 인터뷰가 또 나왔었는데 그러면서 또 이제 잘 있어요를 불렀을 때는 굉장히 또 목소리 크게 또 그렇게 불렀던 것이 또 인상적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이게 거의 2층까지 네, 맞아요. 꽤 많이 찼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그러니까 지리적인 가까움도 있지만 정말 많이 오셨구나. 그리고 진짜 잘 가세요가 울산의 어떻게 보면 시그니처 마지막 이제 그 서포팅의 이제 노래인데 이거를 역으로 받았을 때 그것도 울산 문수에서 잘 아, 네. 가세요를 포항 팬들한테 들었을 때 그 울산 팬들의 그 정신적 타격이 얼마나 컸을까. 이런 점에서 울산 팬들에게 정말 심심한 심심한 위로를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 같아. 예, 나도 지금 약간 충격해서 저도 지금 말 실수가 나오고 이런 것 같은데 진짜 야 울산 팬이 아닌 나도 지금 이 정도의 충격을 받았는데 울산 팬들 얼마나 충격이 컸을까 이 생각이 좀 들었고 포항 팬들은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전북에게 바로 지난 라운드 전북에게 극장골로 당했는데 이거를 반대로 울산한테 돌려줘가지고 참 포항은 친전북 반 울산 약간 이런 그걸 계속 보여준 것 같아. 전북에게는 승점 갖다 바쳐주고 그 대신 울산의 승점을 뺏어오는 약간 요런 거. 뭐 영일만 친구들이 생각나기도 하고 요런 좀 요상한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동해안 더비. 근데 동해안 더비는 언제든 뭐 어떤 승부가 나든 참 임팩트가 큰 것 같아. 나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동해안 더비가 김병재 헤딩골 이후로 그냥 동해안 더비 그렇게 그 좀 무게 있게 안 봤거든요. 근데 볼 때마다 근데 한쪽이 충격이 좀 크네요. 특히 울산이 가장 충격을 많이 먹는 것 같아. 포항은 상당 웃는 상황으로 가는 것 같고. 그거 하나 있네. 내가 지우 씨 왔었으면 아마 그 얘기 했었을 거예요. 지우 씨가 포항 걱정을 저번에 했었거든요. 포항이 좀 위기다라고 했는데 포항 걱정을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예, 포항 걱정을 하는 게 아니야. 지금 순위도 꽤 높아요. 포항 뭐 걱정할 것도 아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요 정도로 하고 그럼 네.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그래서 4시 반에도 2경기씩 있었는데 먼저 인천과 강원 경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재훈 씨가 사실 인천이 살짝 좀 걱정이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너무 설레발 아니신가? 막 이랬는데 진짜 결과가 이렇게 나와버려서 네, 말대로 했죠. 진짜 근데 왜 그런 예상을 하셨는지. 근데 재훈 씨가 살짝 영레발 비슷하게 하시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근데 이 경기는 뭔가 직감이 있었나요? 일단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일단 먼저 스코어는 0대1로 강원이 원정 승리를 기록했었고요. 이미 기록부터가 좀 보이면서 굉장히 양 팀이 보여준 축구의 느낌이 확실히 보이는 것 같은 게 인천이 슈팅이 2개인데 유효 슈팅이 빵이에요. 네, 그리고 맞아요. 예. 강원이 슈팅이 11개고 유효 슈팅이 6개인데 이 기록만 봐도 홈인 인천은 강원한테 거의 쌈 싸먹혔다고 좀 얘기하고 싶고요. 물론 저는 더 강원이 더 충분히 추가 득점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많았었는데 0대1이 나온 게 다행이라고 생각할 정도고 인천이 결국 후반 막판에 겨우겨우 공격했었는데 그마저도 사실 위협적이지 않아가지고 저는 강원의 정경원 감독 하에서는 진짜 이제 올해 분명히 무슨 또 일을 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고 지금 강원이 사실 시즌 초반에 너무 안 좋았고 그리고 ACL 일정까지도 소화하느라고 되게 좀 강원 팬들의 좀 걱정이 많을 정도의 그런 경기력이었어가지고 걱정이 많이 됐지만 지금은 또 사실 이제 이 시즌에 좀 적응이 되면서 점점 강원의 진가가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정경호 감독이 확실히 좀 능력 있는 감독이라는 걸 확실히 볼 수 있을 것 같은 게 또 인천 상대로 했었을 때도 윤정호 감독과의 그런 대결에서도 절대로 지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눈빛도 많이 보였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반대로 윤정호 감독은 저는 많이 좀 아쉽다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대처를 후반 시작하기 전에 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이거의 준비에 미비한 것이 좀 아쉽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참 이 경기는 사실 이길 수 없겠다라는 것을 저는 그냥 한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안 그래도 본체가 누구냐라는 거 가지고 많이 도마에 올랐던 두 분이었잖아요. 윤정한 감독과 정경호 감독. 그러니까 강원에 있었을 때 그때는 정경호가 본체다, 아니다, 윤정환이다 그랬는데 윤정환 감독이 나가서 인천을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승격시켜버린 거 보고 그때는 또 강원이 좀 부진했단 말이죠. 물론 좋은 선수 몇 명이 빠져나오기도 했고 뭐 감독이 빠져나갔지만 그러니까 윤정환 감독이 나가서 아 역시 본체는 그 윤정환 감독이었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강원이 요즘 또 되게 공격이 살아나고 있고 뭐 인천과 바로 이게 다이렉트 맞대결에서 정경호 감독이 어떻게 보면 진짜 저도 경기를 보면서 와 이거 일방적으로 너무 밀리는데 아니 인천이 내가 하긴 작년에 리그2긴 했지만 그렇게 막강한 모습을 보였던 인천이 이렇게 밀린다고? 저도 그게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여론은 결국은 역시 본체는 정경호였나 보다 뭐 이런 얘기로 좀 여론이 돌아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진짜 심각하게 그러니까 경기도 1대0으로 지긴 했는데 경기가 너무 밀려가지고 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밀리지? 여기 분명히 인천 홈이고 인천 멤버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희한하네. 막 이러면서 봤었어요, 저도. 아무튼 인천 팬들에게는 좀 충격적인 패배였겠네요. 그러니까 경기 결과만이 아니라 이 경기력이 너무 밀려가지고 좀 씁쓸했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최소 홈에서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필 근데 이번 라운드가 다 원정팀이 이겨버려가지고 묻힌감이 있었지만 평소에 했었으면 좀 더 충격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네, 혹시 여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 더 있으신가요? 아니, 더 얘기할 건 없습니다. 예, 하고 싶은 말 빨리 끝내고 싶으셨을 것 같기도 해요. 인천 팬으로서. 그것도 그런데 또 예. 거기 홈 경기 제가 가진 않았는데 거기서 또 커뮤니티에서 또 그 얘기가 또 나왔더라고요. 조금 또 제가 아마 저번 주에 또 지훈이가 또 인천 경기 리뷰하면서 이 경업체를 좀 디스를 했는데 네. 또 2주 연속 디스하게 생겨가지고 굳이 더 반복될 얘기를 굳이 하는 것보다는 또 하나 사고를 친 것 같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너무나 좀 불쾌한 심정이라는 걸 얘기하고 싶고 이 정도만 얘기하고 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하고 이제 같은 시간 같은 오후 4시 반에 제주와 전북의 경기가 있었어요.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있었는데 요 경기를 제가 저도 이게 봤는데 우선은 이 경기 처음에 전북이 먼저 선취골을 먼저 넣어서 앞서갔죠. 근데 이제 김지규 선수가 36분에 전반에 골을 넣고 그동안 계속 골이 안 터졌어요. 사실 그래서 제주가 결과는 2대0이지만 제주가 잘하면은 어떻게 동점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계속 골을 못 넣고 막판에 결국 티아고 선수한테 추가골 얻어맞으면서 2대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근데 이날 저는 뭐 골 넣은 선수보다 난 이 선수가 최고라고 생각해. 바로 송범근 키퍼가 이날 네. 거의 뭐 날라다니더라고요. 거의 뭐 슈퍼맨인 줄 알았어. 네, 완전 그래도 많은 세이브를 많이 보여가지고 와 진짜 잘하더라고요. 전북 클린시트를 또 만들어낸 것 같아서 저는 솔직히 이날 전북의 MOM은 충분히 전 통보를 줘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날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북이 먼저 골을 넣긴 했는데 이게 사실 스코어가 2대0이고 0대2 스코어지 제주가 엄청 밀리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팽팽했었어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승부가 날지 모르는 상황이고 사실 볼 점유율도 제주가 앞섰고 슈팅 수도요 2배 차이가 났습니다. 전북이 슈팅 11개고 제주는 무려 21개 슈팅을 했었어요. 근데 이것만 봐도 알겠지만 그 스코어는 2대0인데 티아고 선수의 막판에 골 터지기 전까지 1대0으로 쭉 갔었고 이게 제주가 엄청나게 공격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송범근 키퍼가 다 막으면서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사실 우리 K리그 현재 최고의 키퍼는 얼마 전까지만 조현우 키퍼였는데 조현우 키퍼가 요즘 아무래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좀 폼이 좀 떨어진 것 같다. 아까 말했던 동해안 더비 때도 실점 장면은 아니었지만 실점 장면 그 전에 약간 좀 실수가 좀 있었거든요. 그거 보면서 이 조현우 선수가 예전에 비해서 조금 좀 폼이 떨어진 것 같네.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도 약간 그 모습이 좀 보이는데 반면에 좀 송범근 키퍼는 이날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K리그 넘버원 키퍼는 지금 현재 폼으로 봤을 때 송범근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날 정말 잘해가지고 유효 슈팅도 제주가 무려 9개나 했어요. 전북은 5개밖에 못했던 거에 비해서 이날 송범근이 최고의 활약을 보여줬다. 전 사실 제주도 생각보다 잘해가지고 제주가 초반에 못했는데 코스타 감독이 조금 이제 어느 정도 경험을 쌓아서 그런가 이날 경기력은 좋았거든요. 근데 송범근 키퍼의
거기에 이제 결국은 패배를 당했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경기였다고 말씀을 좀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로 하고 혹시 여기에 대해서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더 보태주셔도 되고요. 없으시면 넘어갈까요? 네. 별로 특별한 거 없습니다. 네. 그 다음 경기로 광주와 대전의 경기인데요. 이제 이쯤 되면은 광주가 참 뭐라 해야 되냐 불쌍해 보인다. 저 불쌍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졌다 하면은요 어지간해서는 막 대패예요. 막 저번에 또 몇 대 몇으로 졌지? 잠깐만요. 그 기록 보니까 저번에도 5골 내줬네. 안양한테도 5대2로 졌었고 울산한테도 5골 내줬네. 와, 그러니까 골 내준 것들이 서울에도 예전에 5대0으로 졌었죠. 그래가지고 야 이거 졌다 하면 너무 대패여가지고 이 정도면은 참 광주가 너무 불쌍할 지경이다. 지금 저는 사실 올 시즌 저만이 아니라 대부분 다 생각했을 거예요. 시즌 시작하기 전에 가장 유력한 강등 후보는 광주랑 부천이다라고 했는데 부천은 생각보다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근데 광주는 이렇게까지 망가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초반에는 좀 이정효 감독의 빈자리가 좀 안 보이는 듯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이 망피를 보여주네요. 거의 불쌍할 정도의 모습이다. 대전은 되게 잘해 보이는데 이게 좀 광주와의 경기여서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대전이 아주 광주를 뚝 패고 5대0으로 대승을 거뒀다. 이 정도가 될 것 같고 한 가지 아까 골키퍼 얘기를 하자면 김경민 키퍼가 이날도 4번째 골을 내줬을 때 패스미스가 있었거든요. 골키퍼의 패스미스는 정말 치명적인 건데 그거에서 이제 또 4번째 골까지 먹어가지고 김경민 선수가 뭐 잘할 땐 진짜 잘하는데 가끔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서 좀 그렇거든요. 근데 이날도 그 모습을 보이고 말았다. 요거까지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전은 뭐 이번에 바로 분위기 반전을 했어요. 완벽하게 저번에도 울산을 상대로 4대1로 이기더니 광주로 5대 0으로 이기면서 저번에 제주한테도 막 지고 그래가지고 분위기 안 좋았는데 이걸 바로 뒤집으면서 2연승을 거두게 됐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혹시 뭐 여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 더 있으신가요? 광주 입장에서는 사실 좀 대량 실점 많이 한다는 것에 대한 좀 안타까움이 좀 있고 또 아무래도 홈 경기에서 펼쳐진 만큼 또 광주 홈팬들에게 좀 이런 모습 보이는 게 이 광주 선수단들도 그렇고 이 홈팬들도 너무나 고통이 가득할 것 같아가지고 좀 안타까운 연민의 감정도 생각이 들 것 같긴 하고 결국에는 좀 이제 돌파구라면 역시나 여름 이적 시장을 좀 노려봐야 될 광주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최대한 지더라도 좀 적은 실점이든 혹은 기적을 바란다면 무승부 아니면 승리까지도 노려볼 필요가 있는 광주일 것 같은데 하필 또 이제 저희 녹음하는 기점에 다음 날에 또 이제 바로 이제 라운드가 펼쳐지는데 전북 원정을 가는데 거기서는 부디 한번 동기부여로서 한번 좀 광주가 한번 기적을 한번 써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 녹음 기준으로 좀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 대전이요. 약간 원정 아이파크에 딱 그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지금 대전이요. 원정에서 되게 잘하고 있어요. 근데 홈에서 오면은 이상해. 홈에서 지난 7라운드 때 홈에서 강원한테 2대0으로 치고 제주한테도 1대0으로 치고 이러고 있는데 원정에선 다 이기고 있어. 서울 저번에 8라운드 때 서울을 상대로 0대1로 이기고 1대0으로 이기고 그다음에 울산 가서 또 4대1로 이기고 또 광주 가서 5대0으로 이기고 그러니까 지금 집 나간 대전은 진짜 잘한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반항심이 심해진 사춘기 학생처럼 대전이 저러고 있다. 이런 얘기를 재밌게 표현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게 생각나서 얘기도 해봤고 또 하나는 광주가요. 지금 이제 불쌍할 지경이다. 너무 못한다 이런데 진짜 올 시즌 진짜 다행인 게 뭐냐면 광주가 이런 식으로 대패를 계속 당해도요. 강등 확정이 아니야. 이렇게 해서 꼴찌를 해도 만약에 승강 플레이오프 가게 되더라도 거기서 반짝 잘하죠? 그러면은 살아남아. 그러니까 이번 시즌 진짜 강등 걱정이 거의 없구나. 요런 시즌이구나. 이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광주가 진짜 이렇게 더럽게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꼴찌해서 안타깝게 승강 플레이오프 갔다. 근데 승강 플레이오프 이어버리면 아무 일도 없던 듯이 그냥 리그원에 생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올 시즌 얼마나 개꿀인지 이거를 좀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좀 시즌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여튼 뭐 요 정도로 하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리그원 마지막으로 이것도 사실 관심을 많이 갖던 경기였고 이 경기를 재훈 씨가 보러 가셨네. 현장에 계셨으니까 현장의 분위기를 좀
저 한번 듣고 싶네요. 저도 저 브라운관으로 보긴 했는데 뭔가 좀 달랐을 것 같아. 예. 일단 스코어는 안양 부천 일단 아웃레이션에 펼쳐졌는데 스코어는 0대1로 부천이 원정승을 기록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경기 얘기는 안 하고요. 그냥 이슈에 대한 것만 몇 개 얘기하고 그냥 마무리하러 하겠는데요. 이날 주심인 박병진 주심에 대해서는 좀 약간 이 주심에 대한 저격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경기 운영 너무 못해요. 그냥 파울 보는 것에 대해서 좀 약간 휘슬을 너무 아끼는 듯한 모습이고 카드도 너무 과격하게 좀 강한 파울에 대해서 옐로 카드를 바로 주면서 좀 이렇게 선수를 좀 주의시키는 그런 장면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장면이 하나도 안 나왔고 결국엔 또 이제 후반 막판에 또 마테우스가 이제 돌파하는 과정에서 부천 선수가 좀 물고 늘어지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 마테우스는 또 그 장면은 또 마테우스의 판단 미스인 게 보복을 했을 필요는 없었는데 결국 거기에서는 이제 주심이 레드카드 꺼내가서 퇴장을 시키는데 그 장면에 대해서는 사실 빼도 박도 못하는 퇴장면은 맞는데 경기 운영에 있어서는 좀 이런 심판이 너무나 뭐 좀 베테랑 심판인 것은 알겠는데 경기 운영을 굉장히 좀 생초보 같은 그런 운영을 했었던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하고 싶고 그리고 막판에 이제 안양의 극적인 동점골이 나왔는데 그 과정에서 또 이제 푸싱 파울로 인한 골 취소로 선언을 했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사실 좀 이 양팀이 좀 양팀 선수가 엉키면서 그런 과정에서 푸싱 파울에 대해서 좀 골 취소가 되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무엇보다도 막판에 있었던 장면 그 박스 안에서 김훈과 이 패트릭 선수의 경합에서 패트릭 선수가 좀 김훈의 목덜미를 좀 잡으면서 좀 이제 목을 살짝 조르는 듯한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그 장면에서 주심은 PK를 선언하지 않고 심지어 VAR 체크까지 했지만 온필드 리뷰에서는 부천 패트릭의 경합을 정당한 경합이라고 좀 운운을 하면서 결국 그 상태로 경기를 마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 저는 이 안양 팬들이 굉장히 이 판정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이 쌓였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경기 끝나고 나서 엄청난 야유로 나왔었고 동시에 이 심판 퇴장 과정에서는 그 나가는 그 중간에 과정에서 안양 팬들이 둘러싸면서 굉장한 야유랑 심지어는 뭐 어떤 한 팬은 굉장히 해코지하려는 그런 장면까지 나오면서 그 주변 심지어 좀 위험한 상황까지 나올 뻔했었던 그런 장면까지 목격하게 되었었습니다. 네, 그 마지막 장면이 솔직히 헤드락이었는데 다들 보는 눈이 비슷한데 저게 저 헤드락을 했는데 저게 PK가 아니라고? 뭐 약간 이런 게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다른 각도로 봐서 뭐 그로 판단한 건가? 근데 그 우리가 중계로 봤던 화면을 아무리 돌려봐도 저거는 아무리 봐도 파울이 맞는데 저 왜 PK를 안 준 거지? 나 진짜 이해가 안 가긴 하더라고요. 마테우스는 솔직히 퇴장 맞는 것 같긴 해요. 왜 보복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원칙이 있으니까. 근데 병진이 형 나가 있어. 이 얘기가 안양 팬들로부터 나갈 수밖에 없는. 뒤지기 싫으면 나가 있어. 심판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안양 팬들에게는 사실 그 외에 뭐 최상엽 주심이든 뭐 그 외에 어떤 다른 주심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굉장히 좀 극딜을 할 만한 그 내용이 충분했었는데 이번에 또 이제 새로운 심판 이름이 떠오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거 박병진 주심은 경기 운영 미스이고 판정에 대해서 이렇게도 못 보면서 이렇게 운영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뭐 먼데이 브리핑 해가지고 또 이제 이 판정에 대해서 뭐 오심이다라고 결론이 날지 아니면은 정심이라고 그렇게 운영하면서 그냥 뭐 판정 이상 없음이라고 또 둘러댈지 이걸 앞으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천 입장에서도 이게 피해인 게 부천이 되게 잘한 건데도 마치 심판의 힘으로 막 이긴 것 같은 약간 이런 분위기가 돼 보니까 부천에게도 좀 정말 감동스러운 승리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대외적으로 하니까 인정 못 받는 승리처럼 돼버린 것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것도 좀 부천에게도 좀 피해가 가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여튼 가장 뭐 큰 피해는 당연히 근데 안양이죠. 안양 입장에서는 안양 홈에서 저런 호러 같은 판정으로 경기가 날랐으니까 최소한 그러니까 이 지지는 않았어야 될 경기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페널티킥도 그냥 내줬고 골 취소도 됐고
뭐 이런 상황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쿠사마님이 이제 오늘 방송을 대비해서 말씀을 주신 댓글도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읽어보면서 얘기를 해보죠. 개인적인 일정이 있어서 부천전은 직관도 못하고 하이라이트만 봤는데 뭐 이런저런 사건들이 마테우스의 퇴장은 그렇다 쳐도 이 골치소와 PK공과 연관 없음은 다 떠나서 우산 쓰고 피해자 코스프레하며 나가는 박비영 시인 이 심판님 유병장수하세요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근데 차라리 쿠사마님 입장에서 다행인 것 같기도 한 게 이거 직관 가서 봤으면 더 열받았을 것 같긴 하거든요. 게다가 이제 중계로 봐도 짜증났을 텐데 그나마 하이라이트로 봐서 마상은 좀 적게 얻지 않았을까.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 저희 지우 씨 충격이 장난 아니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았을까? 물론 짜증나는 것도 매한가지지만. 그리고 이제 정영돈 씨 사진도 같이 했네요. 짤도. 얌전한 사람을 거치게 만들어요. 네. 지금 우리 K리그 심판들이 좀 뭔가 애매한 이런 판정들로 정말 축구 팬들을 참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예, 막 욕을 하게 만들고 진짜. 이게 시즌 초반에는 심판들도 좀 그래도 노력하는 모습으로서 좀 그래도 판정 이슈를 좀 덜 나오게 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은 알겠는데 이게 시즌 중반으로 점점 가면서부터 이제 월드컵 브레이크를 또 앞두고 가운데 이 심판들 결국 뽀록 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결국. 좀 안타까워요. 이게 경기 라운드마다 한두 개는 이슈가 꼭 나오니까 이 라운드 안에서 사실 심판 이슈가 안 나오길 바라는 게 좀 바라는데 참 이런 것들이 나오면 사실 씁쓸합니다. 그래요. 근데 아무튼 뭐 안양 팬들 중엔 이런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 마테우스 선수에 대한 퇴장에 대해서 아니 부천 쪽에서 먼저 시비를 걸었는데 왜 우리 마테우스한테 레드카드 주냐라고 막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까 뭐 재훈 씨도 얘기했고 저도 얘기했지만 아무리 억울하고 짜증나도 보복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그라운드 안에서 선수 대 선수로 동등하다면은 뭐 그 선수를 벌하는 건 심판한테 맡겨야지. 심판한테 가서 항의를 하던가. 그래서 카드를 더 센 걸로 줘라. 뭐 카드 안 줄 거면 옐로 카드 줘라. 뭐 아니면 옐로 카드 줄 것 같으면 레드 카드 줘라. 뭐 이런 식으로 항의하면서 이제 심판한테 그걸 해야지. 본인이 사적 보복을 해버리면은 이건 퇴장은 맞거든요. 그러니까 마테우스 선수의 판단이 잘못된 거죠. 아무튼 요것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요거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더라고요. 왜 안양 팬들 입장에서는 마테우스 선수 올해 12를 당했는데 왜 이 사람이 퇴장이냐라고 했는데 보복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요것도 말씀을 좀 드리겠고 아무튼 안양 팬들 입장에서는 짜증났던 경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봐도 근데 PK 골치소는 그렇다 치더라도 골치소도 했는데 PK까지 안 줘버리니까 더 화가 난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라도 했었으면은 그나마 좀 짜증났지만 하는데 이거는 특정 팀을 싫어해서 지금 그런 건가? 최대호 시장을 싫어하시나 정치적으로 이 심판이? 막 진짜 그런 생각까지 들게 하거든요. 이 판정에 대해서는 저도 그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도 좀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리그원 경기 5월 3일날 있었던 경기들을 한 차례 한번 살짝 봤는데 이렇게 짧게 한번 보도록 하고 이게 리그1은 이제 5월 5일 경기까지 보고 이제 총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후반전에서 좀 더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시고 이제 리그2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리그2가 사실 이번 전반전은 사실 리그2에 더 힘을 실어야 될 것들이 많아요. 우선은 뭐 수원 더비도 있었고 여러 얘기들이 뭐 할 얘기들 많으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재훈 씨를 통해서 한번 아래층 사람들 리그2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훈 씨 한번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죠. 네, 그러면 K2 10라운드가 펼쳐진 이번 라운드였는데요. 이제 5월 3일부터 5월 4일까지 이렇게 K2 8경기를 좀 그래도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5월 3일 14시 펼쳐진 경기 대구 아이엠뱅크 펑크에서 펼쳐졌습니다. 대구 FC 대 경남 FC 경기 먼저 스코어는 2대0으로 대구 FC의 승리로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최성룡 감독과의 첫 경기로 출발했던 대구의 승리로 이날 경남을 꺾으면서 다시 반등을 위한 기대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대구가 초반부터 전방 압박을 기본으로 많은 활동량으로 압도하면서 경남을 위협했었는데 경남도 잔맹이의 공격부터 역습으로 임했었지만 대구의 수비가 좀 안정되면서 이날 운영하게 되었고요. 이날 김주공의 선제골부터 세지니아의 PK까지 두 골로 리드했던 대구가 이제 팬들에게 좀 이제 확실히 좀 달라진 것을 보여준 거라고는 생각이 들겠고요. 아직 공격부터 수비까지 갈 길은 멀지만 시작을 승리로 시작한 것에 대해서 만족할 최성용 감독일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해서 좀 대구는 이렇게 승리를 거뒀다고 얘기하고 싶겠고요. 반면 경남은 대구를 상대로 좀 버거워했었고 PK 내주 장면에서도 사실 아쉬운 클리어링에 부진한 플레이가 있었음에
지난 승리에 비해서 좀 씁쓸함이 남았던 이날 경기라고 좀 정리를 하고 싶겠습니다. 네,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웅하범님이 댓글 남겨주셨는데 이거 읽어보면서 조금만 더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웅하범님께서 5월 3일 밤 11시경에 남겨주신 댓글인데요. 오늘 비도 오고 해서 축구 때려치우고 웅이랑 목욕탕이나 갈까 하다가 그래도 미운 정도 정이라고 대팍 직관을 갔는데 2대0의 깔끔한 승리로 기분이 좋습니다. 김병수 감독 체제 때보다는 수비도 좋아지고 공격도 예전보다 매끄럽고 뭐랄까 김병수 감독 때는 안 되는 걸 억지로 잘해보자는 느낌이었다면 이번 경기는 이전에 대구가 잘할 수 있었던 걸 해보자는 느낌이었습니다. 후반에 김주공 선수의 선제골 그리고 갓진양님의 PK골 선곡으로 분위기는 좋았지만 팬들은 불안해했습니다. 이전에 호러쇼를 당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요. 경기장에서 에드강옹의 헤딩슛이 아쉽게 빗나간 게 있었는데 웅이가 아빠 에드강옹은 이제 헤딩도 감아서 헤딩하는 거 연습하는 갑다. 헤딩이 감겨서 들어간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드강옹은 가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 예. 뭐 에드가는 헤딩이 별의별 거로 다 하더라고요. 예. 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계속 읽어보죠. 어쨌든 2대0으로 이기니까 이런 농담도 술술 나오고 웅이랑 재밌게 만담도 나누면서 그리고 열심히 응원하며 축구를 즐기다 왔습니다. 네. 그리고 전반전에 경남FC의 77번 김하민 선수가 저희 지역에서 코너킥 찰 때쯤 저랑 웅이가 장난 반 진심 반으로 삑사리를 외쳤는데 김하민 선수가 저희를 보며 어이없다는 듯이 피식 웃더군요. 그런데 김하민 선수의 킥이 진짜로 삑사리가 나서 이게 진짜 먹히네 하며 둘이 웃었습니다. 관중의 힘이 관중의 어떻게 보면은 그라운드에 뛸 수는 없지만 이런 걸로 선수를 당황시키거나 이런 걸로 할 수 있거든요. 예, 뭐 어떻게 보면 대구의 한 일원으로서 웅하범님과 웅이가 활약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최성용 감독이 와가지고 뭐 한 경기지만 무실점에 너무 완벽한 경기를 보여줘서 최성용 감독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기대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한 가지 또 이제 최성용 감독이 바뀌었는데 급하게 한 거니까 최성용 감독이 감독 대행으로 아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16대였나? 맞나? 아무튼 몇 대인지 모르겠지만 정식으로 감독 임명이 됐습니다. 이것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계실까봐 이것도 말씀을 좀 드렸고 그때 이분이 저는 골대녀를 가끔 봐가지고 요즘 또 안 봐서 몰랐는데 최성용 이분이 골대녀 감독도 했었나 봐요. 근데 그때도 거기서 잘했어가지고 그런 모습까지 같이 봐서 좀 기대를 하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뭐 그랬다고 하고 뭐 대구에 다시 이제 봄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대구 팬들이 초반에 너무 안 좋았는데 아무튼 2대 완승으로 오랜만에 대구 팬들도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라고 세징야 골도 오랜만에 PK이긴 하지만 봐서 그것도 좋았다는 말씀도 드려야겠네요. 네, 요 정도로 하고 뭐 다음으로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도 되고 아니면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뭐 그냥 최성용 감독이 이제 그래도 첫 부임해가지고 첫 승리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래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네. 사실 이 감독이 아직 그 이전에는 수원 삼성의 재행으로만 잠깐 몇 경기를 치렀었지 정식적인 감독 커리어를 이제 쌓아가는 감독이다 보니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만. 네. 다음 편에 좀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같은 시간에 펼쳐진 경기이고요. 바로 화성FC 안산 기니어스 경기 화성종합타운에서 펼쳐졌고요. 스코어 2대0으로 화성의 승리로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초반 원정팀인 안산이 공격적 대응으로서 조금 휘청였었던 화성이 이제 적응을 하면서 맞서며 공격적으로 대응하며 안산을 상대로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전반 동안 양 팀이 공격 대 공격으로 주목되기 힘든 매치를 한들 경기 내용으로는 충분히 재밌기에 이 경기에 대해서 좀 하이라이트를 보는 것을 좀 강추드립니다. 후반에 김병호가 시즌 첫 골을 신고해서 선제골을 기록했었고 이후 화성의 슈팅과 찬스로 안산을 좀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결국 후반 추가 시간에는 또 안산이 하치젤의 극적인 동점골을 만들면서 1대1 무승부가 되는 것인가 생각이 들었지만 하지만 VR 체크로 하치젤의 핸드볼로 인정되면서 골 취소가 되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치젤이 또 큰 부상을 당하면서 후반 막판에 교체가 되는 안타까움을 보였었고요. 이후에 화성이 우재욱의 추가골이 되면서 2대0으로 그대로 경기가 종료되면서 지난 서울 이랜드 원정 승리 이후 이번 승리를 추가를 하면서 2연승을 달리는 화성이 되었고 이 실시간 순위도 이제 5위로 기록하면서 가능성을 보이는 화성이 될 거라고 보일 수 있겠습니다. 네.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차두리 감독하에서 아직 화성이 점점 위력을 보이면서 좀 앞으로가 기대되는 팀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반대로 안산은 홈 승리 이후 연승을 바랐지만 화성 상대로 부진한 플레이로 다음 승리를 바랄 것이지 않을까라면서 이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고생하셨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핸드볼 파울 있잖아요. 저는 그거 봤었을 때 저 핸드볼인가라고 했었는데 근데 어디였냐? 그 안산 쪽도 항의도 안 하고 아무래도 심판이 여러 각도로 봐서 아마 핸들링은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중계로 봤을 때는 저 핸들링이야라고 의문을 표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여러 가지로는 이게 뭐 오심이란 얘기가 없는 거 봐서는 이거는 뭐 핸드볼 파울은 맞았던 것 같고 근데 솔직히 핸드볼 파울이었지만 만약 그게 골이었었으면은 1대 동점이 되면서 경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안산 입장에서 되게 아쉬웠을 만한 진짜 최고로 아쉬웠을 만한 장면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차두리 감독은 언제나 역시 차근차근 유소년 때부터 올라왔던 그 지도자다 보니까 탄탄하게 좀 올라오는 것 같다. 저는 이런 생각, 안정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화성은 시작부터 첫 이제 창단 때부터 뭐 이런 생각이 항상 듭니다. 네, 이 정도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경기로 넘어가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경기 그럼 바로 또 이어가는데 역시나 또 같은 시간에 펼쳐진 경기입니다. 목동 레어파크에서 펼쳐진 서울이랜드와 김포FC 경기. 먼저 스코어는 2대1로 서울이랜드의 홈 승리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위권 팀들 간의 빅매치로 주목된 경기였고요. 초반에 김포가 코너킥 이후로 서울이랜드가 수비적 대응으로 걷어내는 과정에서 순간 역습으로 박창원이 선제골을 만들면서 리드를 하게 된 이랜드였습니다. 하지만 김포도 만만치 않은 공격에서 루안이 바로 동점골을 넣으면서 쉽게 가지 않은 김포를 보여줬습니다. 양팀이 후반전에도 승리를 위한 움직임으로 공격과 수비로 양팀이 지지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고요. 하지만 서울이랜드가 PK를 얻으면 에울레라가 시도했는데 하지만 첫 번째 시도에서 손정현이 선방을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키퍼가 라인을 벗어났다는 의의 체크로 리테이크를 진행하게 되었고요. 에울레라가 다시 시도하면서 이번에 성공하면서 역전을 만든 이랜드가 됩니다. 이제 김포가 동점을 위해 달려들면서 공격적으로 이어갔는데 여기서 루안이 파울당하는 과정에서 상대를 보복하는 장면이 나와 빼박의 레드카드 퇴장이 나면서 이후에 서울이랜드 역습에서는 손정 키퍼가 박스 밖에 파울로 여기서도 VAR 체크로 손정 키퍼까지 퇴장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며 김포가 이날 이 퇴장으로 중요한 선수들을 좀 잃으며 다음 경기에 대한 부담감을 더해 질 것으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경기가 종료되면서 이제 서울이랜드는 자칫 위험할 부진을 벗어나 힘든 승리를 거두면서 역시나 3위를 지속하며 더 올라가기 위한 욕심으로 이날 홈 승리를 챙겼었던 경기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박창환 선수의 첫 골 있잖아요. 저 연결 과정이 너무 멋져가지고 여러 번 돌려봤거든요. 너무 아름다웠어. 그랬는데 좀 웃겼던 거는 에울레르 선수가 이날 뭔가 슈팅이 약간 골키퍼한테 패스하는 느낌이었거든요. 거의 슛이 아니라 골키퍼 자 받아요 하면서 슛하는 것처럼 그 상태에서 페널티킥도 처음에 놓쳤잖아요. 그래서 와 에울레르 진짜 안 되는 날이다라고 했는데 손정현 키퍼가 도와주네. 먼저 움직여버린 바람에 한 번 더 PK를 차는 상황이 되었고 다행히 그거라도 성공해서 에울레르가 그나마 최악의 날을 좀 면했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웃겼던 게 경기 볼 때 전 손정현 선수가 그 파울하는 그 장면에서 난 당연히 퇴장일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심판이 제 기억으로는 VAR도 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VAR까지 볼 필요가 있나? 딱 봐도 저건 퇴장인데? 그리고 그 퇴장 선언을 하니까 손정현 키퍼가 너무 억울해하는데 내가 이해가 안 가네. 내가 아까 그 잘못 본 건가? 딱 봐도 그건 퇴장이었는데 심판은 그걸 뒤늦게나 보고 퇴장 명령을 하니까 손정현 키퍼가 너무 억울해하고 막 이래가지고 내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근데 다시 하이라이트로 다시 봤는데 퇴장 맞더라고. 희한했습니다.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희한했던 생각이 좀 들었고 이날 제가 이제 부모님 어머니가 얼마 전에 이제 칠순 생신이셔가지고 네. 가족들이랑 같이 하느라 제가 그 목동 레오파크를 못 갔어요. 대신 이 지우 씨가 가셨는데 지우 씨가 저도 이제 있었습니다. 현장에. 그랬어요? 그러면 네. 어디에 앉으셨어요? 저는 근데 S석에 있었습니다. 이제 응원석에 있었어요. 응원석. 그 서포터즈석에. 맞습니다. 이랜드 섭입반분들이 많이 친해졌겠는데요? 그 정도로 많이 가셨으면? 인터를 못 들었어요. 아무래도 좀 경기가 좀 PK가 좀 우중충해서 응. 주변에 좀 그냥 경기만 보다 그냥 후딱 나왔었어요. 그랬었습니까? 아무튼 그랬었는데 이틀 연속으로
정말 그 지우 씨가 충격을 받으셨겠다. 세컨 팀인 김포까지 처참하게 졌고 이날 화면에 중계도 많이 잡혔는데요. 김포 팬들이 막 울더라고. 너무 처참해서. 어린아이가 우는 장면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조카랑 같이 보고 있었는데 조카가 왜 울어? 아니 팀이 졌잖아. 근데 그냥 진 게 아니라 진짜 다음 경기도 암울해질 정도로 손정 키퍼랑 또 이제 루안 선수 둘 다 얼마나 그겁니까? 주축 선수니까. 아까 K1 리뷰하면서 안양 부천의 그 마테우스가 보복하는 장면이 응. 여기 나와가지고 또 결국엔 또 빼박의 퇴장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거의 공격과 수비의 핵을 한 명씩 다 놓쳐버려가지고 그것도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 진짜 다음 스케줄까지 다 엉망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김포 팬들이 되게 처참했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 현장에 있었잖아요. 네, 저는 김포 못하진 않았어요. 정말 잘했어요. 맞아요. 잘했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그래도 이 불운하게 좀 PK를 내준 장면에서는 좀 안타깝지만 그것도 아마 VR 체크로 또 이날 주심이 또 봐서 이건 당연한 PK 장면이다 보니까 확실히 그거를 주어줬고 결국은 또 이걸 지켜냈던 이랜드가 그래도 승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포가 이날 그러니까 손장혁 키퍼가 마지막 PK네 퇴장당한 것도 있고 PK도 사실은 먼저 움직여서 문제긴 했지만 사실 에울레르가 약간 타이밍 뺏으면서 찼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손정현 키퍼가 잘 막은 거긴 한데 이게 먼저 움직여버린 바람에 좀 아쉽게 그러니까 이게 김포가 전반적으로 되게 잘했는데 네. 뭔가 안 풀렸어. 그리고 너 무리한 플레이 그리고 뭔가 잘 안 풀리니까 짜증나서 좀 승질 부리다가 잘못된 판단을 하는 바람에 퇴장이 2명이나 나왔고 그렇게 해서 좀 진 것 같더라고요. 뭐 서울 이랜드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게 호재가 됐죠. 에울레르도 이날 사실 좀 평소 내가 생각해도 에울레르가 너무 소녀 슛을 남발하고 뭔가 좀 아쉬웠는데 마지막에 PK 결승골 넣어서 그나마 다행이었던 날이었을 것 같다. 에울레르 입장에서도 뭐 그런 경기였거든요. 아무튼 김포가 되게 아쉬웠을 것 같긴 해요. 제가 봐도. 아무튼 뭐 서울 이랜드 팬들에게는 축하를 드리고요. 오늘 섭입반 방송 하나 하면은 기분은 좋아하시겠네. 네, 그러면 계속 이어서 말씀 한번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4시 경기를 마쳤고 이제 16시반 경기가 4경기가 돼 있는데 거기서 좀 이제 빨리 끝낼 수 있는 걸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주 프론티어 대 충북 청주FC 경기에 파주 스타디움에서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무득점을 0대0으로 기록하게 되면서 네. 리뷰하는 그게 많이 없습니다. 그냥 이번 라운드 유일한 무승점의 경기로 사실 좀 보기 힘들었었는데 청주가 아직 승리가 없음에도 이번 경기에 반드시 승리가 필요했었기에 원정임에도 파주 상대로 좀 슈팅과 공격적 운영을 이어갔었고 반대로 파주는 슈팅이 있었지만 유효슈팅이 없는 아쉬움이 클 것입니다. 후반 막판에 양팀이 좀 겨왕내면서 대립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특히나 이 파주의 전현병이 신경전을 말리는 과정에서 상대의 목을 또 잡으면서 강한 어조로 좀 대응하는 좀 희한한 장면이 나왔는데 결국 주심이 양팀 선수에게 경고를 주는데 하지만 전현병은 이미 받은 경고가 있는 과정에서 경고를 받아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하게 됩니다. 사실 승리를 위한 간절함에서 양팀이 신경전으로 이게 대립되는 과정에서 이게 약간 좀 부정적으로 묻히는 게 너무 안타깝다는 장면이라고 얘기하고 싶고 전현병 선수는 굳이 안 해도 될 그런 신경전을 해서 이 다음 경기 이 징계로 인해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 파주 입장에서는 좀 약간 아쉬운 결과이지 않을까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저도 사실 그 경기 봤는데 조금 어이가 없었던 게 그러니까 약간 목을 잡았잖아요. 말리는 척하면서 목을 잡았는데 근데 되게 퇴장 명령 당할 때 억울해하는 거 보고 아니 본인이 분명히 한 짓이 있는데 그걸 왜 억울해하지? 나도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좀 웃기던데. 저는 그 판단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저는 거기 말리면서 갑작스럽게 좀 확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그런가? 그래서 그런가? 진짜고 생각해요, 진짜. 재훈 씨 말씀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기도. 아니, 말릴 거면은 가슴으로 좀 하면서 좀 진정시켜야 되는데 본인이 말리다가 열받아서 그런가 상대방 목을 졸라. 나 그거 보고. 저는 그 장면 봤을 때 저는 그 다이렉트 레드까지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잘하면은 레드 나왔겠는데 뭐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 경고를 이미 받았던 상태였는데 왜 그랬어? 결국 저는 그 경고를 추가로 받으만 해가지고 경고도 퇴장은 정심이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저도 사실 그 억울해하는 게 또 황당하더라고.
약간 때문에 예. 나중에 솔직히 이거 프로 스포츠 경기는 다 중계가 남고 영상 기록이 남잖아요. 나중에 부끄러울 것 같은데 나는 그럴 것 같으면 딱 보고 들켰네. 어쩔 수 없이 나가야지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억울해하면은 좀 되게 부끄럽고 막 이럴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선수들은 약간 마인드가 다른가 우리랑? 예. 예, 그런 것 같네요. 예. 이날 유일한 무득점의 경기를 리뷰를 마치기 전에 이날 좀 경기 이 파주와 청주의 경기에서 좀 그래도 하나 좀 특이한 장면에 대해서 좀 이제 잠깐 언급하고 마치겠는데요. 이날 양팀 상대 감독들이 모두 외국인 감독인 걸로 생각하면서 파주에는 제라드 로스 그리고 청주에는 이제 후이 키타 감독이 서로 만나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 경기 전에 서로 약간 좀 선물을 좀 주고받으면서 좀 서로 안부를 전하는 그런 이 기사가 있어서 가지고 좀 가져왔는데 이 퀸타 감독이 제라드 감독에게 좀 와인을 선물하는 그런 장면이 와인을 선물했다라는 그런 인터뷰 기사가 있었는데 아마 K리그를 좀 임하는 좀 외국인 감독끼리 좀 서로 한번 연을 좀 이어가자라고 하면서 좀 그렇게 좀 선물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을 좀 그래도 인상적이어가지고 한번 갖고 왔는데 네. 아무래도 좀 이것까지는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었습니다. 재훈 씨 아니었으면 저도 몰랐을 얘긴데 덕분에 이것도 알게 됐네요. 그리고 하나 이것도 얘기하겠다. 이게 파주 구단 역사상 최초로 프로에서 무승부한 경기더라고요, 이게. 무승부가 없었어. 지금 보니까. 근데 이 무승부를 하필이면은 지금 허정무컵 가장 우승 후보에 놓인 충북청주랑 했네요. 충북청주를 만나면 무승부를 안 하던 팀도 무승부를 하게 되네. 그것도 좀 재밌네. 아니, 지금 10경기째 8무 2패면은 그러니까 무승이죠. 충북청주도 진짜 얘네도 징하게 못하네. 예전에 지지난 시즌 때 아마 호연님이 그랬던 것 같은데 호연님이 그러셨나? 그때 충북청주가 바로 지지난 시즌 때까지는 무서운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뭔가 애들이 좀 이상하더니 기록을 요상하게 하고 있어요. 물론 많이 지진 않았는데 그래도 아직도 무승팀이고 이래서 좀 충북 청주 팬들도 되게 좀 요즘 행복 지수가 많이 낮아졌을 것 같다. 이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경기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경기 또 같은 시간에 펼쳐진 경기고요. 김해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진 김해 FC 2008 대 부산 아이파크의 경기를 리뷰하겠는데 먼저 스코어는 0대1로 부산의 원정 승리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남과 마찬가지로 지역 더비의 느낌을 좀 볼 수 있는 김해와 부산의 프로 첫 맞대결이 될 것입니다. 부산이 지난 수원 원정에서 첫 패를 하면서 이번 경기 다시 승리하기 위함으로 이날 경기 나왔는데 하필 또 득점이 또 이날 한 골이 나온 가운데 부산의 선제골이 나왔는데 특이하게도 김민혁 선수가 골을 만들었는데 김민혁의 등을 맞은 득점으로 이날 김해를 상대로 승점 3점의 성공을 거두면서 이번 라운드에서 K2 1위를 또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부산이 1위의 2위를 증명했었습니다. 반면 김해는 뒤진 상태에서 후반의 공격으로 부산을 상대하는데 구상민 키퍼의 선방과 수비진의 호흡으로 득점을 하는 데는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날 경기도 패하면서 김해가 손흥민 감독에 대한 모래시계가 점점 더 다해갈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이 커뮤니티 루머로는 김해가 지선을 앞두고 강력 교체에 대해서는 좀 재는 상황이라면서 손흥민 감독에 대한 지속일지 아웃일지도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특별한 이 경기 리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간단히 좀 추가를 할게. 이 조성환 감독이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원정 0대1로 승리를 했었지만 경기력에 대해서 만족 못하면서 추가골을 나오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부산 선수들에 대한 좀 질책도 과감히 했었던 그런 장면에서 부산 원정을 위한 팬들에게 또 죄송하다는 그 인터뷰를 했었던 그런 색다른 장면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하고 바로 그럼 다음 경기는 요거 얘기만 하죠. 호연님이 이제 댓글 남겨주신 게 있는데 이거 얘기하면서 가도록 하고요. 한번 조금만 더 얘기를 보태보겠습니다. 오늘 녹음일 기준으로 월요일 날 1시 반쯤에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이번 주 화제인 경기가 많아서 부산에 할애할 방송 시간은 없겠지만 그래도 됩니다. 전반전 등으로 골을 넣었는데 괜찮았었는데 후반에 꼴찌 김해를 상대로 비기거나 첫 승을 안겨주는 거 아니냐는 불안감이 들 정도였네요. 아까 이제 잠깐 끊자면 재훈 씨가 말씀하신 대로 골을 먼저 넣고 앞서는 갔는데 후반 그 경기력이 워낙 좋지가 않아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이제 부산 팬 대표로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계속 읽어보죠. 기본기
자체가 한두 수 아래로 보이는 팀을 상대로 한심했는데 사연을 알고 보니 김해 구단에서 이날 입장객들에게 추첨을 통해 경차를 비롯한 상품권 등 많은 선물을 뿌렸는데 원정 팬도 추첨 대상에 포함시키는 그래요? 통 큰 모습을 보여서 은혜 갚느라 그랬다고 하네요. 농담이라고 합니다. 물론 예, 농담이라 하고 근데 예.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시죠. 이 김해 홈 경기 때 수원 삼성이 한번 그때 원정을 갔었는데 네. 수원 삼성 원정 팬들의 대상으로도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이벤트 추첨 이벤트 이거 했었는데 실제로 또 수원 삼성 원정 팬이 어떤 거에 뭐 당첨됐다라는 그 썰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얘기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냥 넣어볼까 했는데 그래도 좀 재밌었던 게 등으로 골 넣은 게 너무 웃겼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김민혁 선수가 나 김민혁 선수인지 몰랐어. 근데 다시 하이라이트를 보는데 약간 갑자기 자기도 놀래서 몸을 피하다가 등 맞고 들어갔는데 이게 좀 이거 다시 보면 웃긴 장면이긴 하거든요. 예, 아무튼 딱 8번이 제대로 보였던 그런 8번 딱 그 숫자를 맞고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폼도 너무 웃겼어요. 폼도 너무 웃겼고 아무튼 뭐 공이 딱 날라와서 그래 김민혁 네 등짝 좀 보자 하면서 등짝 맞고 이제 들어간 재밌는 골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리그 1위를 지금 계속 달릴 수 있게 지금 리그 1위 맞나? 잠깐만요. 맞습니다. 맞나요? 리그 1위를 달릴 수 있게 그래도 귀중한 승점을 얻었으니까 원래 강팀과 우승팀은요. 그러니까 비길 경기를 이기고 이런 거니까 뭐 요 경기 좀 경기력으로는 부진했지만 그렇게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경기력은 아쉽지만 승리는 호연님께 축하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요? 예. 네, 방송도 계속 이어가겠는데요. 네, 또 역시나 같은 시간에 펼쳐진 경기 이 더비 라이벌 매치 또 이어지겠는데 바로 천안 CTFC 대 충남 아산 FC의 스카이 피치에서 펼쳐진 경기 천안 아산 더비로 이 경기를 이어지게 되는데 먼저 스코어는 1대0으로 천안 CT의 승리로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첫 충남 더비로 주목될 경기로 이 경기 전에 양 팀이 콘텐츠로 또 천안 아산역에서 시작된 리서치로 천안이냐 아산이냐 하면서 흥행을 만들기 위한 양 팀의 노력이 보였었습니다. 전반부터 양 팀이 라이벌리한 경기로 흥미가 있었지만 그렇게 많은 득점이 나오지 못한 아쉬움은 남아있을 것이었습니다. 이 득점이 아산의 빌드업에서 천안이 압박에 성공하면서 바로 라마스가 왼발 슈팅으로 득점을 하면서 선제골을 기록하게 됩니다. 결국 이날 천안 승리의 주요한 골일 것이라고 보이게 됐고요. 후반에 아산이 뒤진 상태에서 공격적 플레이로 이어갔었지만 천안의 박대환이 슈퍼세이브와 수비진의 집중력으로 무실점에 힘을 더하면서 이날 천안이 완벽한 승리로 경기를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이래 박정석 감독 하에 천안시티가 무패 행진으로 증명하면서 앞으로가 더 기대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산이 더비 라이벌로 패한 타격이 있을 텐데 오피셜로 나온 안드레 감독 하에 이 충남 아산이 앞으로 어떤 축구를 할지도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경기에 대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 경기를 보면서 그러니까 사실 충남 아산에 신승훈 키퍼가 워낙 잘한다는 얘기를 여자나님으로부터 많이 들었기 때문에 신승훈 키퍼도 근데 이날도 역시 이름값 했습니다. 정말 잘했는데 문제가 아까 재훈 씨가 말씀하셨듯이 박대현 선수 이날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그냥 간단히 말하면 리그 1에는 송범건이 최고의 모습을 보였다면 리그 2는 박대현이었어. 박대현 선수가 그런 제대로 된 모습을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면서 팀의 승리를 이끌었다. 골키퍼가 완전 캐리했던 날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여자나느님 댓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소화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아산 천안 경기는 천안 키퍼 박대환의 경기네요. 도저히 골을 넣을 수 없었습니다. 은고이의 골이 옵사이드는 아쉽고요. 작년부터 천안전 승리가 없네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튼 뭐 박대환 선수가 너무 잘해가지고 은고이 골도 취소된 것도 아쉽긴 하더라고요. 뭐 근데 맞겠지 뭐. 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네. 이게 동점골일 걸로 예상했는데 아쉬운 너무 래퍼했었던 여자 하늘레인 생각합니다. 네네. 네, 근데 제가 아까 초반에 이 양 팀이 좀 컨텐츠로 이 천안 선수들과 아산 선수들이 나와가지고 좀 이렇게 좀 아마 양 팀 그 유튜브에 아마 좀 이게 영상이 있을 텐데. 좀 천안 아산역에서 이제 내는 이제 시민분들에게 좀 이렇게 리서치를 해서 천안이 좋은 거 뭐가 있고 뭐 아산이 좋은 거 뭐가 있는지 이렇게 좀 설문조사를 하면서 좀 이렇게 좀 양 팀의 이날 매치를 위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했었던 걸로 좀 기억하는데 하지만 좀 아쉽게도 이 스카이피치의 이 관중들은 약간 2,000명이 약간 되지 않은 그런 너무나 소규모의 좀 관중들이 와가지고
지역 라이벌 더비라는 느낌이 좀 사실 살지 못하는 좀 많은 관중들이 많이 오지 못한 그런 아쉬움을 좀 내포되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사실 좀만 더 이 경기 이 더비가 좀 더 활활 타오를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좀 다음에는 좀 관중들이 좀 많이 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경기에 대한 리뷰를 또 아무래도 용인 FC랑 성남 FC 경기 또 이간의 경기 1대1로 성남이 원정선을 거뒀는데 이거는 또 대주님의 리뷰를 한번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네. 우선은 이 경기 그 용인과 첫 맞대결이죠, 성남과. 근데 이 경기에서 저도 한번 사실 이 경기 가고 싶었는데 가족 행사 때문에 제가 못 간 게 너무 아쉽습니다. 이랜드 경기 못 본 것도 아쉽지만 저는 용인 미르 스타디움을 한번 가고 싶었거든요. 아직 가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렇게 솔직히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외관은 제가 용인에 농구 보러 몇 번 간 적이 있어가지고 뭐 그런 경기장 외관을 막 지나간 적이 있었는데 아직 가보지 못한 게 좀 아쉬웠는데 이번에 좀 좋은 기회였는데 그게 못 간 게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고 우선 경기 전에 그 하나 시축에 관련돼서 장수영이라는 전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가 아주 엄청난 기록질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와, 상당히 키가 커 보이신다 했는데 175에 장신이었어요, 여자치고는. 아무튼 뭐 중3 때부터 국가대표를 하셨던 그런 분이셨다고 하고요. 지금 스포티비에서 배드민턴 해설위원을 하고 있고 실업 배드민턴 연맹 부회장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채널A에서 지금 이제 그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이름을 많이 알리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요즘 TV를 안 봐서 몰랐었는데 상당히 인기가 많으신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시축을 하게 되었다. 요 시축으로 통해서 경기가 이제 공식적으로 시작이 됐었는데 유전 선수가 먼저 첫 골 넣었고 근데 이날 상대 팀이지만 저는 이승준 선수, 이 선수가 정말 위협적인데 결국은 58분에 후반 58분에 골을 넣더라고요. 근데 이 골 넣은 장면에 첫 터치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마무리까지 아주 환상적이었습니다. 정말 그 이승준 선수가 정말 너무 탐나는 선수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따가 후술하겠지만 이따가 재훈 씨가 말씀하실 이 수원 더비 때 하정우 선수의 모습이 살짝 이승준 선수한테도 약간 보였어요. 그 침착함, 그 질주 본능 이런 것들이. 그랬다가 이제 이랬었는데 뭐 성남에게는 그래도 좀 운이 따랐었죠. 그 이승준 선수의 골이 터지기 4분 전에 김한선 선수의 자책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남이 2대 0으로 앞서갔고 나중에 이승준 선수한테 골을 먹혀서 2대 1로 따라가 잡았는데 근데 김한선 선수 입장에서는 진짜 어쩔 수 없는 진짜 너무 빨리 이제 볼이 왔는데 그거를 어떻게 건드렸는데 그게 운이 없이 이제 골대 안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성남에게 운이 따르나 했었는데 좀 성남 입장에서도 아슬아슬하고 좀 큰일 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선은 먼저 아쉬웠던 게 양태양 선수가 중간에 들어가서 엄청난 또 원더골 넣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쉽게도 골이 취소가 됐고 근데 그건 뭐 취소가 맞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계속 2대1이라는 그 불안한 마음에서 아슬아슬하게 가고 있다가 결국은 PK를 내주고 맙니다. PK를 이제 내줬는데 가브리엘 선수가요. PK를 놓쳐버립니다. 그 PK를 놓치고 그 이광영 키퍼가 정말 역동작에 걸렸는데 왼손으로 그거를 걷어내면서 다행히 그거를 막판에 막아내면서 극적으로 2대1로 승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광영 키퍼가 지난 라운드 때 좀 큰 실수를 해가지고 맞아요. 다 이긴 경기를 놓친 좀 아쉬운 상황이 됐었는데 그거를 조금은 그래도 그 아쉬움을 좀 만회했던 선방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2대1로 정말 값진 승리를 하게 되었다. 성남도 가만 보니까 이 원정에서 잘해요. 지금 보면은 홈에서는 잘 못하고 있고 원정 가서 원정 팀에게 재뿌리고 다니는 약간 요러고 있거든요. 화성 가서도 그랬더니 용인에서도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근데 나 이 경기 진짜 너무 가슴 졸이면서 봐가지고 마지막 휘슬 부릴 때 보통 휘슬 부릴 때 제가 되게 환호를 하지 않거든요. 와 근데 진짜 너무 쫄려가지고 마지막에 드디어 끝났다. 경기 종료 휘슬이 이렇게 반가운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용인 입장에서는 가브리엘 선수의 그 PK 실축이 두고두고 아쉬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제가 광주도 이제 광주 출신이다 보니까 광주에서 가브리엘 선수가 좀 워낙에 이제 또 잘 해줬기 때문에 물론 막판에 별로 잘하지 못해서 방출이 되긴 했지만 그러니까 가브리엘 선수도 위협적인 선수고 좋은 선수라고 생각했는데 그 선수가 실축을 해준 덕분에 성남이 이렇게 이기게 되는 경기가 또 보게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한 가지 그래도 전 상대팀이지만 이승준 선수 너무 잘하더라고요. 정말 이날 골만 넣어서가 아니라 성남 입장에서는 이 선수가 뭐 보니까는 볼 터치가 너무 안정적이었어. 아무튼 뭔가 되게 탐나는 선수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성남 정말 이번에 또 주말에
누구랑 하더라? 나 경기 보러 갈 거거든요. 탄천이 일요일 날 2시에 경기가 있는데 그 경기 보러 갈 텐데 홈에서는 좀 이기자. 전남을 상대로 경기를 하네 하필이면. 좀 녹록지 않은 상대인데 아무튼 전남이 이번에 감독 새로 부임이 됐잖아요. 새 감독과 함께 전남이 탄천에 오는데 아무튼 성남이 그래도 이날 홈에서 좀 잘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용인과 성남의 경기를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요게 있네요. 용인 선수 중에서 성남 뭐 유소년 출신이라던가 성남에 있었던 선수가 꽤 많아가지고 경기 끝나고 서로 이렇게 경기 전후로도 서로 되게 친근하게 서로 그 인사를 나눴다는 그 후일담이 있더라고요. 뭐 그랬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저는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아마 그 두 팀이 또 첫 프로 맞대결이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은.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성남 원정 팬들도 이날 되게 많이 갔더라고요. 맞아요. 많이 가셨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그래도 좀 성남이 그래도 지난 이 천안과의 원정 경기에서 그렇게 좀 이광현 키퍼가 좀 부진한 모습으로 인해서 좀 많이 분노를 많이 했었을 텐데 그래도 좀 이광현 키퍼가 그 극적인 PK를 선방하면서 그 승리했다는 것에 고무적이어서 그래도 좀 이광현 키퍼에 대한 여론은 다시 좀 회복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게 성남 팬들이 많이 갈만한 게 가까워요, 사실. 용인 거기가 갈만합니다, 사실. 저도 사실 나도 그러니까 저와 같은 마음으로 많이 갔었을 거예요. 나도 진짜 한번 용인 미르를 그 원정으로 우리 성남의 경기로 한번 보러 가고 싶긴 했거든요. 근데 이게 역시 가족 행사라든가 이런 걸 제가 빠질 수가 없으니까 그게 좀 아쉽긴 하네. 가족 하여튼, 행사하죠.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경기는 또 이제 K2 10라운드의 마지막 경기이자 굉장히 이날 하이라이트의 경기인 수원 더비의 리뷰를 또 마지막으로 경기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9시에 펼쳐졌고요. 캐스파크에서 펼쳐진 수원FC 대 수원 삼성블랙의 경기. 하지만 스코어는 3대1로 수원FC의 승리로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기에 대한 자세한 리뷰보다는 저는 이번에는 좀 특별하게 좀 포인트로 한 4가지 정도 주목하고 그 외에 또 특이사항들까지 언급하면서 이날 경기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3개 스코어가 나온 것만큼 이날 첫 번째로 K2에서 펼쳐진 수원 더비인데 이날 10,000명이 되진 못했지만 약 9,300명이 넘는 관중으로 이날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를 정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성범의 선제골로 리드했었던 수원 삼성인데 그러나 이후 공격에서는 좀 부진한 모습이었고 결국 수원 삼성의 이 두 번째 패배가 너무나 뼈아플 거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원FC 하정우의 멀티골 그리고 그의 190이 넘는 피지컬에도 불구하고 반전으로 스피드까지 있는 모습으로 이날 자신의 가치를 보이게 충분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수원FC의 세계골과 동시에 캐스파크를 떠나는 홈팬들 결국 수원 삼성 침투 팬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골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날 직관에 갔다 왔는데 제가 이석에서 경기를 봤었습니다. 솔직히 이석과 W석에서 바라본 가운데 원정 구역의 수원 삼성 팬들을 제외하고도 세계골 이후에 버젓이 떠나는 광경을 봤었을 때는 사실상 침투 팬들이 수원FC 골에 대한 액션들이 모호했고 반대로 수원 삼성 골, 아까 고승범의 선제골에 대해서는 이를 꽉 깨물고 옆상대를 때리는 등의 좀 오묘한 장면들을 좀 많이 목격을 했었습니다. 심지어 제 역자석의 한 남자는 수원 삼성의 찬스에서 약식한 슈팅이 나왔을 때 아이씨라는 하면서 세게골을 좀 먹히고도 굉장히 똥 씹은 얼굴로 경기를 떠나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얘기하면서 전체적인 하이라이트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 수원 더비에 대한 하이라이트를 좀 직접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면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저는 하정우 선수가 얼마 전까지 성남에 있었잖아요. 맞아요. 하정우 이렇게 대단한 선수였나? 이거 하는 거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 키가 큰 선수가 스피드도 질주를 하면서 침착하게 마무리까지 하는 거 보고 와 저렇게 좋은 선수였다니 왜 성남에 저렇게 못 썼지? 아무튼 이날의 주인공은 하정우였죠. 마지막에 세 번째 골 쐐기골까지 넣고 옐로 카드를 각오하고 우통을 벗더라고요. 예. 아무튼 뭐 그렇게까지 했었고 거기 아까 재훈 씨가 아까 목격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시드버거 세트님도 댓글 남겨주신 게 있는데 한번 읽어보면서 이야기를 조금 더 보태보겠습니다. 수원FC의 팬분들의 새로운 포즈는 잘 봤습니다. 사실 이 분야의 원조는 이랜드죠. 이랜드와 수원의 경기를 3-4번 정도는 직관한 것 같은데 항상 침묵 포즈난이나 퇴장 포즈난이 일어나곤 했죠.
이제 수원FC가 따라하던데 수원전에만 있는 수상한 포즈난을 언제까지 볼 수 있으려나 궁금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건 여담인데 수원 외에 팬덤이 큰 몇몇 팀들이 이랜드 원정 왔을 때 보러 갔었는데 그 팬분들 긁으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경기가 이랜드의 승리로 끝나지 않아서 티가 안 났을 뿐이지 그때도 많이들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석인 수원종합운동장에서 만약 수원 삼성이 이겨서 3면 나사나수라도 울려 퍼졌다면 수원FC의 팬들의 후기나 브이로그 영상이 더 볼만했을 텐데 신기냥 포즈난도 나쁘진 않았네요. 예, 도파민 뿜뿜 포즈난 잘 받고 앞으로 그만 보고 싶네요. 예, 예, 시드버거 세트님의 이 재훈 씨가 했던 말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현장에 계셨으니까 그 원정석이 다 꽉 찼었나요? 혹시? 네, 꽉 찼었고 아 그래서 그 일반석으로 침투했구나. 여전히. 제가 딱 정확히 그 이제 그 패스파크의 그 이석에 거의 완전 거의 중앙에 근접한 데에서 거의 앉아서 봤어요. 근데 진짜 주변이 다 이제 막 보통이면 그래도 홈팬 그 픽스파크에 이제 수원 FC 홈팬들이면은 수원 뭐 머플러나 뭐 이제 수원 FC 유니폼 입고 좀 그런 응원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이날 죄다 평상복에 아니면 막 되게 좀 해외 축구 유니폼을 좀 많이 입고 다니는 그런 장면들이 신기하게 좀 많이 보였었는데 사실상의 그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저 근데 예상 그 수원이 그래도 조금 이정효 감독이 왔으니까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제가 완전 틀렸네. 수원 FC가 너무 잘해가지고 맨 처음에 이제 고승범 선수가 먼저 첫 골 넣고 역시 수원 삼성이 좀 이기나 했는데 수원의 찐 수원은 우리 수원 FC다라는 걸 보여주듯이 수원 FC가 그냥 완승을 거둬버리는 경기였고 어쩌다 보니 포즈난도 나왔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이 경기 전에 그래도 수원 삼성이 좀 압도적이지 않을까 했는데 경기를 보면서도 후반에 좀 달라진 수원 FC가 좀 굉장히 좀 색달랐었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정우 멀티골은 정말 이 선수 새로운 그래도 최전방에 그래도 국내파 스트라이커가 좀 등장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 선수가 90년생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린 선수죠. 작년에 성남에서 임대 갔었을 때 그 활약을 좀 보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정경준 감독이 너무 기회를 좀 안 준 것에 대한 것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아쉬움도 좀 사실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얘기하겠고. 네, 이거 잠깐만 얘기해도 되나요? 근데 저도 그거는 공감하면서도 살짝 하정우 선수가 오늘 운이 좋았다는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날 수원이 엄청 몰아붙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너무 그 수원의 수비 라인이 너무 올라왔어. 그 덕분에 하정우한테 기회가 결정적인 2번 왔고 다만 이걸 하정우가 잘한 거죠. 근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 넣었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그 정경준 감독 그때 정경준 감독이 기회를 너무 안 준 것도 맞는데 제가 그때 성남에 그 하정우 선수 있었을 때 움직임이 솔직히 별로였거든요. 그래서 운도 좋았고 근데 다만 뭐라 해야 돼요? 이날의 골 결정력에서는 본인이 증명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그러니까 작년과 다른 모습을 올해 보여준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계속 그냥 재훈 씨 말씀 이어가셔도 될 것 같고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 보태봤어요. 예. 아닙니다. 거기까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다 했습니다. 네네네. 예, 뭐 그러면 일단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경기는 그래도 혹시라도 못 본 분 계신다면은 진짜 하이라이트라도 꼭 보는 것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네, 근데 경기가 솔직히 이 승패를 떠나서 너무 재밌었고요. 제가 조카한테 나중에 이거 보여줬거든요. 조카도 와 진짜 너무 재밌다고. 근데 또 이날 비가 약간 왔어가지고 관중이 많이 안 왔을 줄 알았는데 역시 수원 더비는 수원 삼성 팬들이 이렇게 중간 침투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관중이 꽤 많이 왔어요. 그래서 경기장 분위기도 역시 수원이 많이 왔죠. 정확한 숫자는 기억은 못하는데 9,300명 정도는 됐었던 걸로. 정말 수원이 네. 원정으로 오는 것도 장관이고 볼만하고요. 중간에 침투해서 좀 문제긴 하지만 아무튼 수원이 오면은 경기장 분위기가 우선 달아올라. 그래서 더 그런 경기를 더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제 3자들도.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시드버거 세트님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수원이 이겼으면 진짜 황당한 장면들이 나올 뻔했는데 수원FC가 그냥 3대1로 제대로 이겨버리면서 그런 모습은 연출되지 않은 상황이 됐네요. 예. 경기 리뷰를 마치기 전에 네. 아까 마지막으로 제가 수원 더비로 좀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수원 FC 관련해가지고 조금 더 제가 첨언할 거가 있는 것에 대한 이슈를 갖고 왔는데 그거를 접하고 좀 마치는 게 어떨까 해서요. 예. 아무래도 이것도 대준형님이 또 그래도 얼마 전에 좀 보셔서 좀 알겠지만 수원 FC가 원래 또 수원 FC 위민과 같이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수원 FC 위민이 지금 현재
WACL을 좀 같이 4강에 진출해서 지금 이제 경기를 앞으로 치를 예정인데 거기에서 또 이슈인 게 바로 이제 상대인 이 북한의 내 고향 축구단이 방안이 확정됐다고 오피셜로 떴었습니다. 이걸 봤을 때 이제 사실상 아마 이번 달 아마 중순부터 아마 이 내 고향 축구단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이 수원 캐스파크에서 이제 경기를 치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거기서 아마 이제 4강 상대로서 마주치고 아마 다른 팀 이 4강 진출 팀인 두 팀도 아마 이제 수원 이 캐스파크로 이 준결승과 결승 무대로 또 이제 아마 서게 될 건데 여기서 주목한 건 역시나 수원 FC 위민이 이제 내 고향 축구단과 이제 상대를 해서 이 준결승이 될지 결승이 될지도 아마 진출해서 플레이할 것을 앞으로 좀 기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그래도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되게 큰 이슈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게 그래도 북한의 그래도 여자 축구단이 공식적으로 와가지고 이 남한에서 경기를 치르는 것인데 이게 또 아마 또 이제 통일부와랑도 연계돼가지고 좀 이제 중요한 이 이슈가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이것에 대한 얘기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가지고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국가대표 연계 아닌 클럽으로는 또 최초니까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남북한 대결이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상당히 이게 좀 주목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게 북한이 여자 축구는 또 강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걱정이 됩니다. 아, 이거 북한이 사실 이길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우리 안방이니까 그나마 좀 선전해주길 바라는데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이거는 재훈 씨가 가져오신 소식이니까 이것도 말씀해도 될 것 같은데 재훈 씨가 알아오신 정보예요. 스포츠니어스가 유로 라방전에 이 경기를 라방하면서 다뤘다는 말씀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맞죠? 근데 이건 또 이게 또 유료 컨텐츠 원래 또 스포츠니어스가 또 유료 컨텐츠로도 다루는 게 있겠지만 오늘 이 여자 축구 관련해 가지고 이 내용은 유료까지는 아니더라도 무료로 개방된 내용에서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될 내용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아무튼 스포츠 뉴스도 이런 거를 이렇게 또 소식을 알려줘서 그런 것도 좀 유익하게 저희가 잘 보고 있다는 말씀도 팬의 한 사람으로서 스포츠 뉴스 같은 이런 것도 있어야지 우리도 이게 이런 정보들을 얻게 되니까 뭐 이런 건 유익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수원 FC 얘기도 같이 했었고요. 한 가지 제가 아까 얘기를 하다가 까먹은 게 하나 있는데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화성과 안산 얘기 아까 하셨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동해안 더비가 있었는데 리그2에서는 서해안 더비가 있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린고 하고 봤더니 화성과 안산이요. 서해안 더비라고 누가 부르나 보더라고요. 둘 다 서해에 있다고. 뭐 혹시 이거 들어보셨나요, 재훈 씨? 저는 처음 들어봐가지고. 저도 좀 지금 내용 들어보니까 좀 서해라고 하니까 조금 뭐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서해안 더비 나 좀 생소했는데. 근데 화성 아시는 분은 알겠죠? 화성이요. 땅덩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이게 동탄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동탄에 이제 인구가 많이 몰려 있지만 화성이 진짜 동탄이 끝에 머리고요. 화성이 진짜 광활한 그 땅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 서해까지 뻗어 있거든요. 화성이 진짜 땅 크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이 화성이 좀 고민일 것 같아요. 화성 FC가 화성이 이제 주 많은 그 인구가 동탄이라던가 이쪽으로 또 몰려 있는데 화성 종합운동장은 또 거기서 또 멀리 있고 이게 또 인구들이 퍼져 있고 이래서 관중 이거 몰이가 쉽진 않겠구나 이런 생각도 조금 들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뭐 잘하겠죠. 화성이 알아서. 아무튼 그런 아쉬움도 있었는데 아무튼 그러면서 서해안 더비란 말도 들어봐서 좀 재밌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게 됐네요. 네. 뭐 이 정도로 해서 아래층 사람들 재훈 씨가 마련해 주신 이야기들도 잘 들었고요. 뭐 이거 많은 경기들 소화하시고 이렇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슬슬 이제 이번 전반전은 이렇게 마무리를 할 건데 뭐 하지만 뭐 이게 본방 왠지 마지막일 것 같은데 오늘 방송은 그래도 소감 한번 듣고 마무리를 하면 어쩔까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뭐 하실 말씀도 있으시면은 말씀하시고 마무리하면 되지 않을까요? 특별하게 뭐 그래도 소감을 밝힌 거라기보다는 이게 또 K1이 그래도 이제 이렇게 또 긴 연휴를 통해서 이렇게 또 두 라운드를 한 번에 펼칠 수 있다는 것도 생각지를 못했는데 그래도 이제 저희 녹음하는 시점이 이제 다음 날이 이제 5월 어린이날인데 다들 휴식 가족분들 들으시기에 또 이제 자녀분들과 같이 또 좋은 시간 보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이제 K리그도 이제 이날 6경기가 동시에 열릴 텐데
그날 경기에서도 좀 즐겁게 K리그 올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정도로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린이날에 어린이들이 보기에 적절하지 않은 좀 안 좋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를 만반의 준비를 선수들도 너무 흥분하지 않는 관객들도 그런 점에서 왜냐면 이게 K리그를 욕하는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K리그가 언제 한번 사고 나면은 막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이래서 K리그 없애야 된다. 뭐 이래서 K리그 막 뭐 조축해축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폄하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그런 사람들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우리 좀 조심하면서 대신 승부는 냉정하게 좀 명승부가 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그리고 5월 5일 경기는요 후반전 때 다루게 될 것 같아요. 그 경기 때 아마 지우 씨도 합류해서 방송을 하게 될 거고 제가 참여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뭐 재훈 씨랑 지우 씨가 하셔도 될 것 같고 우선은 후반전 때 하면서 그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날 과연 무슨 일이 있을지 저희도 한번 좀 잘 유심히 지켜보게 될 것 같고 재훈 씨는 왠지 직관도 하실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직관 계획이 있으신가요? 5월 5일 날? 제가 토요일 날 때 더블 헤드를 뛰었고 공격기 더블 헤드를 뛰었었는데 네. 내일도 똑같이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서울 안양은 왠지 보실 것 같고요. 부천 제주 보러 가시겠죠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네. 공교롭게 이번에 또 이게 또 막판에 또 끝나기 전에 또 이 얘기를 하겠는데 이번에 쿠플픽을 부천 제주랑 서울 안양을 둘 다 동시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간격이 있다 보니까 14시에 부천 제주 그리고 19시에 서울 안양 이렇게 경기가 있다 보니까 이 두 경기를 좀 다루게 될 것 같고 하지만 또 제 팬이 인천은 또 이제 대전 원정이다 보니까 이 경기에 대한 직관을 좀 가지 못한 아쉬움은 좀 있겠지만 그래도 이날 경기에서는 그래도 주목도가 될 이 두 경기를 좀 갔다 올 거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게 사실 우리 시즌 전부터 그 리그 스케줄이 나왔을 때 와 5월 5일 날 부천 제주 경기하고 저녁 7시에 서울 안양 부대 와 이거 더블헤더 가능하겠네 사람들이 다 그랬거든 재훈 씨처럼 야 이거 이날 장난 아니겠는 게 어린이날에 불상사 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 날이 벌써 도래했습니다. 어떤 퍼포먼스가 보여질지 한번 기대해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 부천 제주 쪽이 살짝 걱정이 됩니다. 저기 부천이 그동안 해왔던 게 있어가지고. 예, 또 이 부천 제주를 좀 약간 좀 중점으로 얘기할 게 부천이 그래도 지난 안양전에서 원정 승리를 거둬가지고 그 상승세를 좀 탈 수 있을 분위기인 것 같아서 이 부천이 아마 제주를 또 반대로 제주는 또 이제 좀 연패를 어쩌다 보니까 하게 돼서 이거마저도 아마 지게 된다면은 생각보다 제주 SK도 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네. 제가 최대한 빨리 이거 편집해서 올리긴 하겠지만 아마 이거 들으신 분들의 대다수는 아마 결과를 알고 들으실 확률이 높아요. 예, 저희가 아직 결과를 모르는 상태에서 한 얘기라는 점 어떤 결과 나올지 몰라서 미리 우리가 선수 쳐놔야 돼.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전반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5월 5일 경기 리뷰를 다룬 후반전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후반전도 재밌게 잘 기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전반전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참여해 주신 재훈 씨께 고생 많으셨고 감사하다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는 후반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잔소리 같은 알람 소리 꺼버리고 눕다가 창문 틈새로 들어온 따뜻한 공기만 마셔 다들 앞만 보고 달려가는데 나만 제자리에서 숨만 차 늦은 출발이면 어때 근데 진짜 넘어져도 괜찮은 걸까 벚꽃은 피는데 난 아직 겨울 같아 웃는 얼굴 뒤에 말라버린 말들만 줄줄이 걸려있어 어디쯤 와 있는지 지도조차 없는 이 거리 한복판에서 비를 돈난 그래도 난 다시 걸어가 본다
헤어질까 겁이 나면서도 똑같이 살긴 싫어서 웃어. 틀린 그림이면 어때? 내 선대로 그려볼래. 벚꽃은 피는데 난 아직 겨울가 웃는 얼굴 뒤에 말라버린 말들만 줄줄이 걸려있어. 어디쯤 와 있는지 지도조차 없는 이 거리 한복판에서 그래도 난 다시 걸어가 본다. 언젠가 오늘 밤도 사소한 농담처럼 말하겠지. 그때까지 버티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라면. 넘어져 눈부든 손으로 일어나서 울먹이는 숨을 길게 내쉬면서 또 한 걸음 내디뎌 어디에도 없었던 나만의 계절을 언젠가 찾을 거야. 흔들려도 부서져도 나는 나로 살아본다. 네. 바로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예. 들어가시죠. 예. 네, 잠시만요. 그 댓글은 어떤 거를 진행하면 될까요? 경기 리뷰적인 거가 그냥 거의 몇 개 있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뭐냐, 뭐 근황 토크 적게 하는 그런 거 댓글도 있긴 했었더라고요. 예, 그 댓글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면. 잠깐만요. 댓글을 지난번에 안 해가지고 많이 밀리긴 했네. 네네네. 그때 각자 하나씩 하고 나중에 내가 시간이 될라나? 나중에 제가 댓글 타임을 할 수 있으면은 댓글 타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후반전엔 제가 알겠습니다. 빠지는 게 낫겠네요. 후반전에 들을 시간을 차라리 뭐 지우 씨랑 재훈 씨랑 둘이 사시고 제가 네네네. 그러면은 댓글 타임을 하는 게 청취자들한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522와 다시 할게요. 잠깐만. 네. 내가 지금 대본도 없어가지고 좀 예전에 했던 거라도 보면서 해야겠다. 522와요. 예, 근데 아는데 예,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거친 비리 숲이 가려버린 하늘 아래 낡은 기와 사이로 잡초만 무성해진 집 조국을 위해 던진 전 재산과 청춘은 이제는 이름 없는 먼지가
계속 이루나 그들이 지켜낸 건 단지 흙더미가 아니라 우리가 숨쉬는 이 자유의 공기인 것을 화려한 조명 뒤에 가려진 진실 당신들이 누리는 이 땅의 주인은 누구인가 망각이라는 이름의 두 번째 위기 앞에서 우린 다시 뜨거운 심장을 꺼내들어야 해 기억하라 잊혀진 그들의 영혼을 깨워 Rusty Justice 누가 그들을 기억하는가 소리쳐 불러라 Break the wall 어둠 속에 갇힌 정의가 다시 빛날 때까지 우리의 노래가 멈추지 않는 역사가 되리 대답 없는 비석 아래 잠든 영웅들이여 당신들의 눈물이 헛되지 않게 우리가 지킬게 자 멈추지 않는 날개짓을 다시 시작해 Never forget 기억하라 잊혀진 그들의 영혼을 깨워 Rusty Justice 누가 그들을 기억하는가 소리쳐 불러라 Break the wall 어둠 속에 갇힌 정의가 다시 빛날 때까지 우리의 노래가 멈추지 않는 역사가 되리 사라져가는 집들의 노래 기억해줘 녹슬지 않는 역사의 이름으로 끝까지 네, 이렇게 후반전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예. 후반전 제가 참여할 수 있으면은 미리 말씀드릴게요. 예. 그냥 뭐 사실 좀 버거우시다면은 저랑 지훈님 네. 해가지고 한번 해보고 저 그리고 원래 11라운드를 이렇게 다 한 번에 다룰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후반전 때 11라운드, 12라운드를 한 번에 저희 둘끼리 한번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근데 그러면은 너무 빡센데다가 이게 왜냐면은 시간이 지나버리면 김이 빠져버리거나 그 라운드를 버무리더라도 잘 버무려지지가 않길래 그냥 했습니다. 간단하게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쵸? 그래도 혹시라도 부담 되실까봐 또 그래도 그냥 12라운드를 같이 할 걸로 예상했었다 보니까 그래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 경기가 많아가지고 우리가 막 다뤄야 될 게 많아서 부담이 되긴 하잖아요. 근데 난 이번 주말에 경기가 많아서 너무 좋았어요. 볼거리가 너무 많았고 경기들이 재밌어가지고 경기 팀이 많으니까는 안 좋은데 또 이런 것도 좋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경기를 다 어느 정도는 다 조금씩이라도 다 보게 돼가지고 뭐 그런 거는 좋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예, 후반전 때 그때 뵐 수 있으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쉬세요. 네. 네. 점막을 짚고 울리는 날카로운 비명소리 무거운 산소통을 짊어진 그대의 뒷모습에 내일이라는 약속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해 검은 연기 사이로 흐르는
영웅이라 불리지만 당신도 사람인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 그 차가운 외로움까지 거친 숨소리가 심장을 조여와도 두려움보다 먼저 손을 뻗는 그대 식어버린 커피처럼 쓰디쓴 고독 속에서 우리를 위해 타오르는 작은 별이 되어줘 Weekend 그대에게 쉼표 없는 주말이라 해도 Rescue me 세상의 마지막 빛을 지켜내는 이름 검게 그린 그 미소가 얼마나 고결한지 영원히 우리의 노래가 그대의 밤을 안아줄게요 무사히 돌아와줘요 그게 우리의 기도 당신이 지킨 세상이 이제 당신을 위로할게요 최고 자 어둠을 뚫고 찬란한 아침을 맞이해 Weekend 그대에게 쉼표 없는 주말이라 해도 Rescue me 세상의 마지막 빛을 지켜내는 이름 검게 그린 그 미소가 얼마나 고결한지 영원히 우리의 노래가 그대의 밤을 안아줄게요 우리의 내일을 지켜준다 온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불꽃 시게 해줄게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주간 K리그 방송은 K리그 넘버원이에요.